이 방송은 2021년 11월에 녹음되었습니다. 뒤늦게 공개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더 열심히 방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4회 1부 박 박사님과 두둥실님과 함께 고전 명작방을 얘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둥실님.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은 피곤해 지쳐서 저녁도 못 먹고 여기 왔다가 녹음이 끝나면 또 어딘가에 노예로 팔려간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두둥실님은 이 녹음이 끝나면 그리스로 두둥실 떠난다. 부럽네요. 뭐 아. 내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갑니다 저는. 역시 이 시국에 그것도 그리스라니. 그래서 제가 밤샘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업을 네. 제가 없는 방에 두둥실님께서 하룻밤을 편하게 주무시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아침 그리스로 떠나시는 이 우리 박 박사님 안 계신 그 집을 저랑 두둥실님과 좀 이따가 합류할 어떤 지인과 함께 잠시 사용을 하고 더럽히고 우리는 간다. 네, 전 내일 밤 비행기라서 사실 뭐 오늘 뭐 놀다가 아무데나 자면 돼서 준비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국에 어디 외국 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네요.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보다 보니까 유럽 이제 사람들이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좀 그 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두고 시간이 났는데 가야지 했는데 와 그리스 한번 가려 했는데 PCR 테스트 받고 영문 접종 뭐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미 가기 전에 진이 다 빠져서 아마 아테네로 가서 판테온을 보면서 조깅하고 여행 유튜브를 보다가 오지 않을까 숙소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가서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 보다가 오징어 게임은 다 봐서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나 보고 그러고 있다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거의 뭐 이것은 공모전을 앞두고 액티브 X를 뚫고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여행 얘기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그 여행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전거만 타면 된다는 어떤 심플함이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비행기 타고 그리스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제 목표는 비행기만 타자. 나머지 뭐 가서 뭐 가 있다가 일주일 있다 그냥 밥만 먹고 와도 그냥 뭐 이 바람 쐰다 코로나 전에는 없었던 절차들이 지금 생긴 다 거죠? 없는 거죠. 코로나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그리스를 간 게 그리스는 영문 접종 그 증명서만 있습니다. 전 백신 다 맞아서 그러면 오케이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했는데 비행기표를 다 끊고 엊그제 메일이 왔는데 에티하드 항공이에요. 이 비행사가 PCR 테스트가 없으면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는 상관이 없는데. 비행사에서 저기 여행사에서 저기 네, 그래서 항공사에서 이게 싸서 샀는데 제가 그거보다 10만 원 더 비싼 거를 샀으면은 그거 안 하고 그냥 타도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마다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면은 뭐 공항 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요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전 준비는 했는데 내일 가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직 확실히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디 외국 가고 싶으시면 꼭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지 저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그 영문 그 PCR 그것 때문에 같은 병원을 2번을 가고 또 돈을 15만 원을 쓰고 그럼 10만 원 싼 티켓을 위해 그러니까 15만 원을 지불했다. 그 10만 원 더 비싼 비행기를 샀으면은 돈은 10만 원 더 써도 그 같은 병원 2번 가는 그 수고를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5만 원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코에 이 상처 남고 그 코 뚫리는 기분 그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거. 처음 해봤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의 신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서울 땅을 보시다가 그리스 땅을 보러 가신다. 네, 가서 어디 남는 섬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거기 땅 파면 유물이니까 그걸로 어떻게 환치기.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박 박사님은 이거 끝나면 또 일하러 또 가시는데. 네,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뭐 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요. 모두 바쁜 와중에 네, 이렇게 우연히 우리 셋이 이렇게 평화롭게 녹음을 할 수 있다니 네. 뭔가 맞습니다. 기적 같군요. 인샬라 다 신의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기 전에 오랜만에 후원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소개해 드린다 하면서도 미처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저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분은 이분 저번에도 때마다 보내주십니다. JM 월급날 진짜 월급날마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 피땀 피 같은 돈이네 예. 진짜. 피땀 흘려서 일하시는 거를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방송이 안 끊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글님 이분도 꾸준히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글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삠삠 이건 전에 그 전소연 그 아이들 여자 아이들의 전소연 씨의 싱글 이름인데 이미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소연 씨를 포함한 여자 아이들 팬이 꽤 많으세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약간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전소연 팬덤이 물론 저희들의 추정은 이분 다 한 분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삠삠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읒 이응님 저번에도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성함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박 박사 이러면 이제 성함을 다 실명을 공개하는 그러니까 박 비읍 시읒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지 아예 대놓고 지읒 비읍 시옷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니셜? 이니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실명을 추정하게 만드는 정병수, 조병세, 남자인가 여자 이름일 수도 여자 이름이긴 좀 애매한가? 장봉수, 여자 이름 장봉숙.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뭐랄까 후원을 늘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살면서 왜 고지서 또 때때로 놓치는데 이렇게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쭈루쭈루 미츠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시죠? 네, 저도 네. 익숙한 이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서니은 이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큰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후원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버드카페님도 이름을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느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이거 마치 그 뭐죠? 그 주자학에서 그런 논쟁과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분이 또 등장하셨어요. 굉장한 뜨악 값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아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뜨아를 먹고 있습니다. 녹음할 때는 이렇게 탕평책을 제시했다. 네. 그리고 아날람 따봉 이분도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날람 대박응원 이분도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계속 같은 구호가 나오고 있어요. 아날람 대박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겨요. 사실 우리한테 보내니까 우리 이름을 써주신 것 같은데 아날람 써 있어요. 내가 보냈나? 내가 잘못 계좌 이체를 했나? 이런 느낌인데 아날람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때가 제가 방송을 잠깐 저를 오래도록 괴롭혔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 쉴 때여서 언제 오시나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단골이십니다. 이분 박 박사님은 익숙하실 거예요. 금금얄얄님. 저와 얄 작가님의 어떤 그 브로맨스를 상상하고 보내시는 금금얄얄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보내주셨던 아날람 대박 응원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뇽구님이 보내주셨어요. 뇽구 이게 아마 어떤 애칭이겠죠. 뇽구 보통 이렇게 애칭 보내시는 거는 자기 애칭은 아니고 기르시는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동물의 애칭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아기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날람 굿즈 낸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놔. 아날람 굿즈 내놓으라고요. 빨리 내놓으세요. 제가 그 전에 이벤트 했잖아요. 책 재무제표 보는 법. 그 책 이벤트하고 주신 분들 중에 1차로 보내주신 분 중에 그 커트라인 잘리신 분들은 제가 손수 포장을 해가지고 굿즈를 드렸습니다. 네, 그분들 여기 잘 쓰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또 익숙하신 분, 네해 NEHE 네해라는 분이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무서운 게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동규 여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누구야? 감사합니다. 이동규 여친님. 이동규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넥스트의 전 드러머도 이동규였죠. 이동규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요. 이동규고 영화계에도 이동규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는 고통을 겪고 계신데도 우리에게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떡락. 요즘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예, 네. 존버하셨으면 요즘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보낼 것까지 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래 아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걸 네. 보냈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이분의 그 교양과 음. 인문학, 세계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아닌가. 아니면 그 숏에 베팅을 해서 네. 떡락해서 많이 버셔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시. 예, 예. 아 저기 뭐 저기 그 무역센터 자빠진다 이런 거. 그렇죠. 빅쇼트를 쳐서 대박이 나신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보내신. 아 그러시구나. 비트코인도 지금 근데 숏을 칠 수 있는 그게 예, 있나요? 마진 거래 돼요 해외에서. 아, 그렇구나. 국내에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됩니다. 그럼 떡락이 좋은 거네요. 네, 그런 거래 많이 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약간 네. 제가 이제 경제에 잘 문외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이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떡락으로 돈 벌었다는 게 네. 약간 모럴에 약간 뭔가 어째 이래도 되나?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는 네. 거죠. 예. 아니기를. 자 그리고 또 때가 왔습니다. JM 월급날 감사드립니다. 이 진짜 피땀 어린 돈이 그러게요. 이렇게 고이고이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요즘에 좀 쉬었더니 쉬지 말고 일하라. 근데 이 말투가 우리가 이 방송에서 북한들이 많이 쳤잖아요. 네. 그 여정이 너 입 조심하라고 이거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또 유행하는 댓글 중에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 대표님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 난 처음 들었어. 네. 빨리 업데이트 하라 이거죠. 네. 어쨌든 쉬지 말고 일하라. 네, 네. 네, 이거 북한에서 온 메시지인 것 그 같습니다. 옛날에 막 그 브레이브걸스 한창 난리 났을 때 용형한테도 형 건강은 나중인 거 알지? 음악부터 빨리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은 믹스커피 에피소드를 듣고 보내주셨나 봐요. 예? 무슨 믹스커피. 믹스커피. 네네. 예, 그래서 쌤들 믹스커피 값 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소연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 그거 할 수 있나? 아까 그 숏을 치는 게 네. 떡락에도 걸고 떡상에도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르는데도 오르고 이제 롱 친다 그래요. 롱이랑 숏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군요. 네. 이분이 두 개 다 하셨나 봐요. 양방으로. 비트코인 떡상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왔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양쪽으로 그렇게 비율 조정을 해서 해칭을 한다 그러죠. 네. 이분이 그런 분이네. 이분 저기 마진콜 이런 데 나오는 피도 눈물도 그렇죠. 그런 분일 확률이 되게 높군요. 무섭네. 능수능란한. 차트 보면서 우리 네. 방송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일하시나 보죠. 그렇죠. 저희를 좀 인수해 주시면 날 가져요. 네. 그리고 HUFLSP 띄고 돼 OE 돼 띄고 복 이게 뭘까요? 뭐라고? H. HUFLSP H 한국말로 하면요 혈이네 혈이네 혈이네. 돼복 이게 뭘까? 끝에 이름이 혈이신가 보네. 혈씨 네. 혈이네. 그래서 어쨌든 복자가 들어갔으니까 복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날람 따봉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 자 후원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양질의 방송을 국내에서 독보적인 퀄리티의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프닝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고전 명작방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 많았겠지만 오늘의 고전 노팅힐입니다. 고전. 노팅힐이 왜 고전이냐? 근데 사실 고전 많아요. 지금 이때 태어나신 분이 노팅힐이 몇 년도 영화죠? 자 참고로 이제 정보를 말씀드리면 노팅힐 1999년 영화입니다. 고전 맞네. 99년? 고전이죠. 네. 개봉도 1999년 7월 3일 그리고 2019년 4월 7일에 재개봉했습니다. 20년. 네, 만이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개봉관에서만 한국 박스오피스 서울 개봉관 기준으로 34만 꽤 준수합니다. 99년 기준이요? 네. 그때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꽤 준수하고도 하고 이게 또 비디오나 그러니까 네, 사실 맞아요. 이게 사실 천만 영화예요 이것도. 그죠. 비디오나 나중에도 스트림 돼서도 네. 본 사람들이 거의 한국 분들 다 중에 봤죠? 거의 뭐 다 알고 있을 만한 영화니까. 심지어는 제 아는 분은 이 영화를 봤다라고 착각하고 계셨었어요. 하도 많이.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음악이랑 음악이랑 유명한 장면이 이런 거 많으니까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케이블을 틀었는데 이게 하더래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하길래 그래 처음부터 하니까 오랜만에 보자 했는데 봤는데 전혀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아서 내가 이 영화를 안 봤구나. 네,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네. 영화들이 가끔 있죠. 네. 그런 정도의 영화. 사실상 천만 영화. 노팅힐. 그 유명한 워킹 타이틀이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었고 감독은 로저 미첼. 참고로 로저 미첼 감독님은 얼마 전 별세하셨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정말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원래 56년생이시라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러게요. 네. 되게 요즘 기준으로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야 뭐 한 이제 한 80? 네. 네. 여든도 56년생이요? 네. 아, 이거 70도 안 됐어요. 이름도 안 된 거예요. 이름도 안 된 네. 거지. 그런데 하여간 돌아가셨어요. 로저 미첼 감독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각본을 쓴 분은 이제 리차드 커티스. 그러니까 사실 워킹 타이틀 영화를 얘기하면 감독을 우리가 잘 모르죠 보통. 그쵸. 감독보다 그 리차드 커티스가 거의 뭐. 그래서 리차드 커티스와 그 앞에 영화 시작할 때 뜨는 워킹 타이틀이라는 그 타이틀의 그 독특함. 그리고 워킹 타이틀로 담지되는 그 어떤 그 독특한 영화 세계가 그죠. 있는데 일단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사실상 천만 영화 노팅힐. 휴그랜트, 줄리아 로버츠 주연. 이거 마치 내 위에 선배님들이 그 뭐 찰슨 브론슨과 소피아 로렌 주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휴그랜트, 줄리아 로버츠.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예. 그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와 휴그랜트라고 하니까 그분이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데뷔한 걸로 치면 이제 뭐 짬바가 장난 아닐걸요? 그렇죠. 시간이. 요즘으로 하려면 뭐 젠다야 뭐 이 정도 뭐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 다음 또 나올 영화랑 같이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전 명작판 하는 이유 중에 특히 한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한국 영화에 끼친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 전체 에피소드랑도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날람이 추구하는 그 K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K의 무엇이 몇 스푼씩 떠넘겨졌는가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것 혹은 담기 싫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했던 것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중에 사실 이 워킹 타이틀표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골적인 카피 영화도 한국에서 많이 시도가 있었고 많았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왓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남자의 로맨스. 그리고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 사랑. 예, 최강희 씨가 지하철에서 죽는데 네.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 사랑이라는 영화도 있고 또 저기 왜 그 러브 액츄얼리가 히트한 다음에 그 네. 옴니버스 시리즈. 네, 그게 내 사랑이에요. 네. 아, 예. 요거랑 또 있어요. 내 사랑 네. 말고 네. 그 뭐 이렇게 옴니버스 그런 네. 시리즈가. 이런 옴니버스 시리즈부터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또 한국이 그 내 당시에- 생애 가장 그렇죠. 내 생애. 가장 무슨 일주일이었는데 그 영화도 가장 아름다운 네. 일주일. 실제로 완전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유명 배우랑 뭐 찌질한 남자 만나 사랑하고 무슨 네, 그런 네, 영화도 네. 뭐 있었는데. 그게 내 남자의 로맨스. 그게 내 남자 로맨스였나? 예, 내 남자의 로맨스가 김정은 김정은 씨, 씨가- 맞아. 맞아. 김- 박용우 씨가 같이 나왔나? 아니요. 아니, 박용호 아니. 씨가 아니라 그분이죠. 그분 김상경 씨. 김상경 씨. 약간 그- 김상경 씨랑 박용우 씨랑 비슷하게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나만 그런가? 그런 거 본인만 그런 거. 나만 그래. 김상경 씨가 왜 세스코맨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랬던 것 맞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명 여배우와 네. 이게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오래도록 결혼을 약속한 김정은 씨라는 평범한 여성이 김정은 씨가 왜 평범하지? 평범한 거기서는 평범한 일반 여성이 있는데 이 남자가 워낙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네. 공대생 캐릭터 그냥 일만 알고 약간 무뚝뚝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막 유명 여배우가 들이대고 이 남자 나한테 결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전형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김정은 씨가 거기서 그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는 역무원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 그렇죠. 표를 손으로 왜 그거. 돈 내고 표를 주는 거 있잖아요. 1구간이요? 2구간이요? 예, 그거 있잖아요. 역무원에게 네. 표를 직접 돈 내고 사는 거. 예.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04년 영화인데 저 다시 봤거든요. 그 무렵이면 그것도 거의 끝물이었을 텐데 아마. 근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2004년인데 얼마 안 됐다고 물론 이런 말하면 제가 우리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다고 느꼈긴 했지만 확실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풍경 자체가 찍혀 있는 그 풍경 자체와 룩이 너무나도 지금과 다르고 거의 뭐 그때는 내 남자의 로맨스와 한국 영화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거의 방화야. 맞아요. 때깔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슷한 영화들이 막 이렇게 심지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빌리 엘리어트를 그렇게 워킹타이틀 매니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노팅힐로만 하기는 그렇고 뭔가 워킹 타이틀 특유의 그 어떤 톤 앤 매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소재들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실제 영화를 보는 분들보다도 영화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제작사들 아니면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 이런 사이에서 워킹 타이틀의 위상이 대단했었죠. 90년대 후반쯤에 그렇죠. 다들 워킹 타이틀을 표방하고 그리고 대놓고 명필름이나 이런 몇 회사들은
그냥 한국에 우리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보면 그걸 표방한다라는 게 너무 보일 정도로. 근데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꽤 있어요. 언급들을 네. 감독이나 대표들이나 그게 PD들이 했어요. 워킹 타이틀을 좋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모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 중심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죠. 작은 한국에서 따라가기 그쵸.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스타워즈다 이런 거는 너무 네, 허황된 그렇죠. 거고. 근데 우리의 그때 당시에. 목표는 러브 액츄얼리나 저기 우리 지금 하려는 노팅힐. 노팅힐이다라고 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죠. 보이고. 그지 예. 저렇게 저거는 어쨌든 배우가 드라마로 그러니까 각본 잘 쓰고 연기 잘하고 연출만 꼼꼼하게 하면 그렇죠. 된다. 자본력과 상관없이 구현이 음. 가능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다가 이제 이게 뭐 재밌는 게 그 워킹 타이틀 하면 사실 로맨틱 코미디가 유명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에드가 라이트 감독 그런 영화도 좋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제작사가 유니버설 픽처스 소유래요. 그 나중에 인수한 그게 걸로 한번 알고 있는데. 그럴 걸요. 네. 그뭐 그 안에서도 뭐 내부적 사건이 많았던 걸로 음. 제가 알아요. 리차드 커티스가 뭐 그냥 처음에는 일종의 뭐 한 직원은 아니고 어떤 뭐 그거였다가 실제로 리차드 커티스의 회사처럼 됐다가 또 뭐 넘어가고 저도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안에서 내부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독특한 작은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도 한국이 따라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뭔가 롤 모델로 하기 좋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네. 뭘 잘 만들었냐? 그러니까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영화인들, 한국인 영화인들과 한국 관객들에게 봤을 때, 왜냐면 우리도 우리나라야말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나오면 병원에서도 연애하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은근 로코 강국이란 말이야. 로코를 주 내내 보는데. 그게 재밌는 게 살인의 추억이 히트하기 전까지 네. 다들 로코스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학교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못 써. 남자들은 보통 스릴러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영화 전공하는 여자분들이 또 공포를 그렇게 좋아해요. 공포 쓰고 있어요. 뭐 좀비물 쓰고 있어요. 이러면은 됐고 로맨틱 코미디 써. 맞아요. 라는 말을 해서 왜 한국에선 스릴러 안 돼? 라고 했을 때 더더욱 워킹 타이틀이 너무 훌륭한 모델인 건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듦새도 우리가 좀 지향점이었는데 그 내부 정서. 그게 왜냐하면 그 연극 특유의 그 사르키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약간 시니컬하면서 그 시니컬함에 기반을 둔 유머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우리 눈에는 되게 세련된 1세기의 어떤 애티튜드였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얘기할 노팅힐로만 한정해 보자면 장애인 아내를 쿨하게 이게 아내로 같이 사는 네. 그런 남자. 그리고 그 사람과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내는데 거기서 보면 그 장애인으로 나오는 그 여자분이 원래 휴 그랜트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녀는 그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그런 얘기가 서로 계속 지금도 절친으로 지내면서도 자연스럽게 꺼내지는 그런 어떤 뭔가 일세계적인 그런 쿨한 애티튜드들 여사친 남사친이 가능한 애티튜드들 우리는 쿨하게 뭐 같은 집에서 자도 뭐 여사친이지 뭐 이러면서 남사친이지 어떤 그런 일세계적인 모먼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뭔가 자극을 줬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세련된 도시인이라는 맞아요. 이미지가 확실히 있어. 그 안에서도 흐르는 어떤 그렇다고 너무 성막한 막 교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따뜻한 어떤 것이 있다. 그죠. 라는 태도였던 거죠. 워킹 타이틀 노팅힐도 특히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결국 가보면 다 따뜻한 얘기고 뭔가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런 영화들 물론 뭐 좀비 영화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워킹 타이틀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의 특징은 그렇게 가가지고 다 약간 말했던 대로 자기 비하 같은 농담들을 하고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도 좀비 영화인데도 그래요. 아니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마지막은 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따뜻한 훈훈함과 그 애정, 인간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대단한 기대를 하지는 않고 산다라는 태도로 다들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시니컬하게 대할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좋네라는 결론을 항상 끝을 내죠. 그런 삭막한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좀 달랐냐면 우리가 미국식 코미디를 볼 때는 미국식 코미디도 약간 사르키즘에 가까운 게 있지만 그쪽은 사르키즘이 등장하면 냉소적인 태도는 주로 그런 캐릭터가 약간 개과천선? 네네. 그리고 약간 로맨틱 코미디 걔는 로맨틱하지가 않아. 이 미국 것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입니다. 이 90년대 눈만 마주치면 키스를 하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런. 워킹 타이틀이 나오던 그 시점에 로맨틱 코미디 최고의 바이블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였어요. 네, 그죠. 그게 진짜 그것도 진짜 고정면적이고 근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히트하니까 고유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비슷한 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우디 앨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그 냉소적인 음. 코미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도시에 이게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나오는 그런 코미디들에 대해서 도회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워킹 타이틀이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부상할 무렵에는 이제 미국 그 헐리우드 안에서는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게까지 주류로 취급받지는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워킹 타이틀 영국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이게 사실은 한동안 없어졌던 게 다시 나타난 거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약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예술 영화나 작가주의 음. 영화에서는 등장했던 감수성을 이제 네. 보편적인 영화에 그렇죠. 수혈을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조금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두 남녀가 보통 이제 지정성별 두 남녀가 어찌어찌 해서 어찌어찌 된다라는 거 안에 그 밑에 깔린 정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영국식 냉소에 기반한 유머와 훈훈함이라는 기반의 그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편적인 약간 그 유머는 있었지만 이런 식의 톤이 아니었거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혈이 된 거죠. 로맨틱 코미디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 저 사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마이 네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한서희 씨 나오는 거요? 네네. 그걸 봤어요.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주인공이 눈이 마주치더니 둘이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 진짜 소리쳤거든요. 안 돼, 이건 아니야. 그 심지어 그 한소희 씨가 바로 그 전까지 막 싸워가지고 온몸이 거의 만신창인데 나 같으면 누가 건드리면 짜증 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아, 보셨군요. 그쵸? 다 봤어요 저는. 네. 근데 그 드라마는 근데 한소희 씨가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고 너무 안 봤는데 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 액션 그걸 잘했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그거 여자 몸으로 그런 동선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든데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봤어요. 끝까지 어쨌든 배우의 열과 성이 느껴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안 봤는데 그냥 얼핏 듣기엔 니키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그건 원형이죠. 네, 원형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은 많이. 근데 니키타를 생각하면 눈 마주치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깔린 게 좀 너무 없다. 이게, 너무 없다. 좀 없다가 상황상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 장면을 넣는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뭐가 그 나와야 다음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이 디벨롭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앞에 너무 없이 그게 이제 갑자기 1에서 7 갔다가 바로 10으로 가니까 급발진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헐리우드 영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주말의 명화 이런데 혹은 극장 가서 같이 보면은 이 양놈들 영화는 액션 영화가 제일 재밌다 이거예요. 이 로맨틱 코미디 이런 그 멜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게 얘네들은 뭔가 좀 미묘하게 대꼬박꼬가 없고 갑자기 눈이 가까이 부딪혔다가 눈이 마주쳤다가 바로 키스 골인.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은 또 아까 말했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무렵에 맥라이언 표 또 있어 그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건 좀 아닌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영화는 좋아하거든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거는 생각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때 당시 헐리우드에 저런 순수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구나. 노라이프런이 그런 작품들을 이제 약간 그쵸. 자기 복제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 말고도 프렌치 키스 뭐 있었죠. 뭐 여러 개 쭉 있었는데 있었지. 그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런 작품들을 잘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했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액션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애정 관계가 처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예를 들어서 그 007을 보면 그냥 바에서 마티니 한 잔 먹고 바로 다음 컷투하면 아침에 그 그쵸. 벗은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쓴 여자분 뭐 이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어렸을 때 하도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지나가가지고 이게 뭔 장면인가 했는데 프렌치 커넥션을 봐도 그 왜 그 남자 주인공이 지네크만이었나? 네. 아침에 피곤해 밤새만 형사야 피곤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그 청바지를 입은 그 아가씨 뒷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 한번 쓱 쳐다봐. 컷투 하면은 친구 동료가 그 지네크만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자전거 타던 여학생이 빨가벗고 있다 깍 하고서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쉬워?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그런 태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래 걸린다거나 그 부분을 다룬다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 어떤 영화나 이야기에서 큰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영화들을 쭉 계속 봐왔는데 한국 관객 입장에서 근데 노팅힐을 봤는데 오랜만에 그 영화야말로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그쵸. 사랑에 빠진다는 어떤 과정이 전부인 영화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워킹 타이틀의 톤 앤 매너의 매력도 있지만 어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속 그 못 보았던 그게 어쨌든 제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워킹 타이틀 영화들이 노팅힐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시대에 맞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따져보면 아까 말했던 빌리 엘리엇도 음. 왠지 그 영화는 그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음. 하다못해 그리고 그 후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많은 워킹 타이틀표 영화는 아마 어바웃 타임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바웃 타임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 인생 영화로 뽑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어바웃 타임도 리차드 커티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신기했던 게 리차드 커티스가 참 글을 잘 쓰고 연출을 네. 잘한다는 게 그 내용이 어. 너무 클리셰밖에 없는데 맞아요. 뻔하죠. 너무 재밌어. 네, 네, 네. 아니 나 보면서도 신기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클리셰밖에 없는 장면과 영화와 네. 각본인데 왜 재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리차드 커티스가 그 시대를 잘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욕망 혹은 어떤 갈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영화들이 다 무시하거나 못 본 채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나오는 영화들이 다. 그리고 저는 또 좋아했던 영화 중에 그러니까 워킹 타이틀표 영화는 기본적으로 딱 기본빵을 하죠. 기본빵 하기 때문에 그치. 항상 보는데, 예를 들어서 About a Boy라는 영화도 어버더 있었죠. 로이드 명작이죠. 네.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뭔가 대두되고 있던 그 시점에 딱 적확한 타이밍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전 어바웃 타임에서 보이 잠깐 얘기 전에 음. 그 신부가 짜잔 나올 때 문이 딱 열렸을 때 레이첼 맥아담스가 싹 웃잖아요. 네. 수줍게. 아, 그거- 거기서 초월적인 순간을 느꼈다니까. 이거 저 배우가 저렇게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그 그지? 사랑스러워서 아 이것이 바로 그 우리 형이 말한 초월적 순간이라는 게 이게 이거구나. 싸이월드 짤방이나 요즘엔 네. 트위터 이런 GIF 파일로 많이 뭐 이렇게 인용이 되는 뭐 그런 장면들인데 워킹 타이틀 영화들이 유난히 그런 짤들을 양산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정말 왜냐하면 이 영화들이 우리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 쓰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씬에 다 힘을 줄 수 없다. 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흔히 말하는 데꼬복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힘드니까. 근데 데꼬복고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쓰이는데 오르막 내리막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거니 준다.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노팅힐, 우리가 일단 노팅힐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노팅힐의 그 장면이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막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장면 있잖아요.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는 데서 서로 누가 불행했는지 불행의 같은. 그 스콘 먹기인가 그 장면은 보다. 너무 막 연출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 쓴 시나리오 내용도 대단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그 쿨한 그 어떤 굉장히 그죠. 세련된 1세기 애티튜드의 정수죠. 그 장면이. 그러니까요. 그게 한국에서 만약에 누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했으면 아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주 일단- 한 2병 비우고 이랬을 거란 일단 말이죠. 그 씬 자체가 오미시예요. 이게 뭔 내용이냐. 이게 왜 그러니까. 쓸데없이 배우들은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맞죠. 이 배우가 이렇게 뭐 대사 이렇게 치면 슬픈 건지 슬픈 느낌이 나겠어 이랬겠죠 아마 보면서. 거기서 우리 같으면 약간 한번 쏟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테이블에 소주 한 박스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 거지. 태도를 한국인이 했을 때 되게 안 어울리기도 하고 일단은 안 붙죠. 안 붙고 붙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보통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연애의 목적이 엄청 히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스코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약간 도시에서 나고 자라거나 혹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닌 잠깐 여기서 연애의 목적은 박해일 씨랑 네, 박해일 씨. 예. 근데 영향력은 컸죠. 그 영화의 영향력은 뒤에 후에 되게 컸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교되는 게 뭐냐? 연애의 목적이 훨씬 회자가 많이 되고 히트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족 조폭마누라나 네. 그때 당시 비슷하게 개봉했던 조폭마누라나 이제 조폭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뭐 봉두야 학교가 예, 상두인가 뭐 어쨌든 상두 학교가 전 비가 나던 드라마고 뭐지? 두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예. 맞아. 뭐 이런 영화들이 오히려 연애의 목적보다 회자도 안 돼 잊혀진 영화 같은데 스코어는 그 영화들이 조폭마누라 이 영화들이 훨씬 많아요. 엄청 히트 쳤었죠. 예, 근데 의외로 생각 이상으로 되게 덜 히트 쳤어요. 그 연애의 목적이 회자된 거에 비해서.
이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도회적인 세련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수요가 있는 영화들인 거예요.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곡에. 그렇죠. 근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세련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1세계 시민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 같은 감수성을 이제 공유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방금 얘기하신 그 레이첼 맥아담스의 그 짤이나 이런 것도 네. 인스타에서 짤로 쓰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제 그거를 갖다가 워킹 타이틀이 완벽하게 구현을 해줬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세련된 도시인의 삶을 되게 웃긴데 약간 신해철 90년대 말에 왜 하여튼 그런 약간 재즈 카페 위스키 재즈 카페 그런 거 네.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녀가 만날 때는 약간 좀 쿨해야 되나? 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영화가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아니 그 안에서 또 당연히 인간적인 감정이 흐르는 거고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과하게 슬퍼하거나 과하게 기뻐하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쿨하지 않은 태도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서로 인연이라는 게 만들어가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되게 뭐라지 해법을 제시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왜냐하면 서양 영화에서 우리가 그때는 해외에 지금처럼 해외에 대한 정보가 익숙하지 않던 시절에 해외를 이제 서양을 보는 통로는 TV 드라마 아니면 영화만 아니면 잡지거나 이럴 거야 뭐 양키들은 이럴 거야 뭐 이런 거였는데 아 걔들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어떤 그 뭐라지 뭔가 눈이 트이게 만들어주는 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계 시민도 우리와 보편 감수성의 그렇죠. 어떤 네. 그런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 워킹 타이틀 그리고 노팅힐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그 정서에는 우리가 베이스가 같은 거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네. 봐요. 근데 표현 방식에서 문제는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 장면을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서 연출했다 한국에서 죽었다 깨나도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톤이 나오질 않아. 걔네의 그 말투와 그 표정 여유로우면서 그게 왜냐면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우리나라에선. 아니, 그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는 마법의 녹색병 소주병이 한 10병쯤 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이상한 게 노팅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선 벌어지지 않는 일이야. 근데 홍상수의 요즘은 좀 홍상수 감독 영화도 좀 많이 변했지만 그 중간의 영화들 보면 굉장히 보면서 속이 거북스러운데 너무 와닿잖아 그게. 익숙한 풍경. 너무 익숙하고 그걸 어디선가 봤고 뭐 이렇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약간 어떤 특정 부류, 특정 연령대 그런 것들에 더 익숙한 분들이 있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톤과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이 있잖아. 근데 그건 우린 거북한 거야. 노팅힐은 우리는 절대 그런 앉아서 식사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낼 적도 없고 낼 수도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 정서는 우리가 또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서는 다른데 만약에 우리끼리도 술 먹다가 뭐 어디 누구랑 같이 있는데 박 박사랑 저랑 이제 만약 우리 셋이 박 박사 집에서 뭔가 술 먹다 이제 그런 불행의 스콘 같은 얘기를 하면 바로 욕부터 받겠지.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라는 말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태도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을 많이 가서 길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가? 라는 게 나는 좀 이제 극화됐겠지라는 짐작은 하는 거죠. 짐작은 하는 건데 이제 극화됐더라도 영국인이 저 대사를 할 때 분야 안 분야랑 그죠. 제가 말한 것도 그런 거죠. 분야 안 분야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제 시나리오 쓸 때 실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거 안 붙어라는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에 이제 한국적으로 로컬라이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태도가 빠지는 순간에 엑기스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나는 항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배우 예를 들어 베네딕트 컴버비치랑 시에나 밀러가 그런 대사를 치면 괜찮은데 그 미국 배우 탐 크루즈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양키 있잖아요. 또 양키가 또 하면 또 조금 그래. 그게 그 말 그대로 그게 어떤 나라별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막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막 세계 방송에서 한국의 이런 걸 분석하고 하듯이 그 어쩔 수 없는 민족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나라별 특징이라고 하는 공유되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영국 영화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층이. 근데 그게 저희는 다 보잖아요. 헐리우드부터 해서 한국, 뭐 일본, 뭐 미국 걸 다 보지만 확실히 그 깔려있는 정서와 톤이 너무 다른 게
미국은 이거 뭐라 너무 긴 얘기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은 아까 말했던 그 썰캐시즘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다들 그 뭐 미들 클래스 밑에 사람이라서 그리고 거기는 아마 상류층도 항상 그게 농담 속에 서로를 이렇게 뭐 그 약간 까대면서 하는 그 정서가 바탕에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네. 얘기를 해도 쿨하게 오는 거야. 음. 그 안에서 뭔가 아주 작은 얘기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미국 애들은 약간 다 과장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고 맞아요.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고 음. 복수해도 너무 심하게 복수하고 약간 우리 속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지. 영화에서 봐온 거긴 하지만 과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 맥앤치즈 보는 기분이란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도 사실은 영화 전체에 냉소주의는 없어요. 그죠. 그죠? 냉소주의는 없고 근데 냉소를 한 스푼 담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디 알렌 영화와 해리와 스텔릭을 만났을 때 그 사이 어딘가 워킹 타이틀 영화가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 미국 영화 중에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한국으로 오면은 이제 그 사실 스콘이 이제 소주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소주병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한국에 오면서 사실은 확실히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그 확실히 매운맛이 되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 사랑이나 이런 장면에서 그 지하철 사고로 죽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 스포라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언제적 예, 영화인데 예.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아까 뭐 되게 눈물 쭉 빼는 장면들 이렇게 막 내가 뭐 비 맞으면 내가 이랬는데라는 이런 이렇게 그 되게 한국식 매운맛 마라맛이 하나씩 나와요 항상.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의 작자들이 볼 때 창작자들이 볼 때 그리고 한국의 이제 관객들이 볼 때 이렇게 쭉 끝나면은 뭐 뭔가 재료가 빠진 것 같은데라는 감각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당장 제가 쓰면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야마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죠. 예, 야마가 예를 들어서 노팅힐이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라는 이제 유명한 해외 배우가 나와서 되게 느슨한 듯하지만 꼼꼼하게 잘 짜여진 이야기 안에서 있고 거기서 집중해서 보니까 마지막에 기자회견 장면이 야마로 느껴지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걸 하면은 그게 한국에서 이상하게 야마가 안 돼요. 그죠. 어. 그 앞에 일단 한풀이가 하나 있어야 돼. 음. 제가 이게 학창 시절에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이터널 선샤인을 네. 제가 필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필사. 예. 필사. 그냥 화면 예. 따면서 그냥 시나리오를 써봤어 글로. 근데 이제 외국 거니까 이름을 이제 한국 배우로 이제 바꿔본 거야. 뭐 이제 뭐 철수 영희 철수 뭐 영희 이런 거. 식으로. 예. 그래서 한국 대사로 이제 자막을 위주로 쳤죠. 그대로 썼더니 한국 배우로 네. 상정하고 글을 읽으면은 야마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울고불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사실은 기억을 잃었는데 일부러 지웠는데 너를 사랑한 기억이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점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이터널 선샤인 얘도 잘 들어주신 게 미셸 공드리 특유의 그 시각적인 네. 임팩트 그리고 이제 노팅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잘 설계된 감정 안에서 우리가 저기 약간 동경하는 런던에서의 그 셀럽과 이런 삶이라는 거에 제가 몰입을 한 상태니까 그 감정을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그냥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보는 이제 몰입을 할까 봐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몰입을 할게 정도의 태도의 관객에게는 뭐 이게 끝이야? 라는 느낌이 되는데 근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K심파라고 이제 비아냥대는 것도 우리가 장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해외에서 그게 일종의 잊혀진 기술, 우리 많이 쓰는 요즘에 로스트 테크놀로지까지는 아니지만 안 하는 무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연출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 안에 어쨌든 마지막에 기자회견 중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는데 고백을 하려면 당연히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가슴 안에 그 등장인물 그 캐릭터 안에 되게 큰 되게 뜨거운 애정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 애정을 주변 상황과 연출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주로 해오다 보니까 이걸 다이렉트하게 알기 쉽게 던져주는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했으면 휴 그랜트가 그렇게 저 경마와 저기 홀스 네. 뭐 하운드독 그 잡지 기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내가 네. 너를 네. 사랑한다 이런 거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 누구야? 한데 막 막지 마요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그지. 그 경비원들이 나와서 막 잡는데 막 옷 뜯어지고 아, 막 네.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래서 막 울면서 옷이 뜯어졌는데 네.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우리 배우가 예. 멈춰요 하면서 이제 그 옷이 이미 만신창이 된 사람이 이제 헉헉댈 때 예.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연애의 목적 아까 얘기했던 네. 연애의 목적의 박해일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연기가 뜨거워요. 음. 그 캐릭터 자체가 뜨겁잖아요. 아 요즘은 이제 연애의 목적이 뭔가 그지 함부로 참 이제 말 꺼내 네. 함부로 말을 꺼내서 안 되는 네. 마치 난 사실 좋은 영화라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그 어떤 그렇게 됐어요. 이미지가. 네, 네, 그 네.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영화가 이제 겉에만 보셨을 때 네. 박해일 씨의 그 연기, 네. 그 배우 캐릭터의 연기가 어떤 거는 굉장히 혐오하는 요즘 사람들이 혐오하는 근데 사실 혐오하는 사람이 등장해도 로맨스를 찍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옳다라고 그 영화가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쁜 영화는 아닌데 지금 봐도 네. 그냥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워킹 타이틀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무리수를 안 던지는데 딱 한 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 무리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보면은 그 뭐 몇 초만 쪽팔리면 된다 이런 대사 있잖아요. 그 꼬맹이한테 아빠가 해주는 대사 중에 그죠. 예.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몇 초가 되게 그 한국 사람한테 아니 뭐씨 나는 못하더라도 뭐 여자한테 고백하고 남자한테 고백하고 하려면 잠깐 쪽팔린 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뭐가 이렇게 문제야. 물론 도회적인 사람에게는 그 쪽팔린 짓을 하는 그게 되게 촌스럽고 우스워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장면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되게 쿨해야 될 것 같고 멋있게 고백해야 될 거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걸 갖다 어쨌든 그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잠깐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갖다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후진국이었다는 얘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MZ 세대에게는 네네. 오히려 되게 보편한 정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됐죠. 예. 우리는 그거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후진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거 그냥 순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절이 안 됐죠. 그지. 네, 조절이 안 됐죠. 너무 급발진하거나 너무 표현을 안 하거나. 실제로 아까 연애의 목적이 나오던 2005년에 한국 영화를 잠깐 보자면 2005년에 나온 한국 영화 일단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 있고요. 동막골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소크라테스. 일단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냥 눈물 바르고 뜨겁네요. 뜨겁죠. 일단. 막 네. 눈물 바르고 찍고 때리고 막 이런 거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 이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저 영화 사과. 사과. 네. 문솔 씨의 사실 최고 걸작이고 이건 사실은 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사과 최고 걸작을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 나의 결혼 원정기. 미녀와 야수. 이때 한국 영화 진짜 많았네요. 남극일기. 친절한 금자씨. 네네네. 한국 영화 르네상스였네. 아니 그때가 그럴 때 한창 제작 편수 늘어나고 그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우주전쟁이 이제 개봉했습니다. 아. 반지의 제왕이랑 우주전쟁이랑 배트맨 비긴스. 네. 헐리우드 뭔가 미스터 앤 미스터 스미스. 대변혁의 시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헐리우드도 세대가리가 지금 되고 있었던 거죠. 잠깐 무슨 발음을 잘해도 세대가리가 아니라 세대가리. 세대 교체라고 하시는. 세대 교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대표님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부터 8, 90년대 그러니까 넓게 보면 8,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 초까지 한국의 모든 문화예술 물론 이제 제조업도 그랬지만 그 1세계를 따라잡자라는 게 지상 과제이던 그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아날람 방송에서 고전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하려고 애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워킹 타이틀이 제시한 그 비전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이 있죠. 가져온 것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종류의 감정을 얘기해도 1세계 사람들이 볼 때나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쪽팔리거나 촌스러운 건 아니야 라는 느낌을 이제 좀 깨닫게 해준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간 워킹 타이틀 영화에 특히나 워킹 타이틀 여러 장르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 진짜 워킹 타이틀 표 아닌 것 같은 영화 파고 파고 워킹 타이틀 영화입니다. 아까 맥라이언 나왔던 프렌치 그렇죠. 키스. 네, 프렌치 키스. 프렌치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리고 이런 영화 있습니다. 그 코엔 형제랑도 꽤 작업을 많이 시리어스맨,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네네네. 이거 다 워킹 타이틀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영화마다 워킹 타이틀이 얼마나 참여해서 뭐 제작에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완전 예를 들어서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에는 워킹 타이틀에서 그냥 다 그러니까 몰빵해서 하는 거라면 거의 뭐 시그니처 모델이죠. 약간 배급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영화 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마 워킹 타이틀 표 영화라고 하는 거는 리차드 커티스를 필두로 하는 그렇죠. 그 분위기 영화들을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니까. 초창기의 소규모의 로맨틱 코미디를 위주로 한 그 영국식 코미디와 그죠. 정서를 기반으로 네, 하는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리차드 커티스 얘기를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사실 뒤에 보면은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도 사실 그 기조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스몰 굉장히 작은 버젯 안에서 어떤 타이트한 감정선이나 이런 거를 드라마로 구현해낸다라는 거에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터지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 연출적인 밀도가 높죠.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또 이런 거 그 3순위로 대표되는 노처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게 이제 브리짓 존스인데 네네. 브리짓 존스랑 롱바케이션을 완벽 둘이 반반씩 섞으면 내 이름은 김삼순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 특정 시기에 결혼, 그러니까 사회적 소셜 프레셔에서 빗겨난 어떤 여성을 노처녀라고 부르면서 사회가 밀려내게 하는데 이런 여성도 나도 연애할 수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나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건데 지금 같으면 이제 웃겨. 저 최근에 케이블에서 하는 거 봤는데 삼순이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지금 30이면 애기 취급 네. 당하는데. 30이면 30살에 뭔 노처녀야. 네, 아직 젊네 뭐 이런. 한창이지. 군대 다시 가도 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타이틀 얘기가 길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차드 커티스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리차드 커티스는 원래 유명한 각본가입니다. 네. 각본을 정말 잘 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따뜻한 클리셰로만 가득한 각본을 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잘 써요. 그러니까 글로 쓰면 생각하면 영화를 되기 전 단계로 생각해보면 흔히 우리 말하는 글빨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쓴 걸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미 이게 영화가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시나리오는 이거 만들어 보기 전에 정말 모를 것 같은 영화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 자체만 봐도 이미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영화들이라서. 그리고 그 설정들이 다 사실은 독창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설정들을 갖고 아까 어바웃타임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노팅힐도 그렇거든요. 그죠? 네, 노팅힐도 그렇고 뭐 다 어디서 많이 봤던 설정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 안에서 내용의 찰진 구성으로 이 씬과 씬의 찰진 구성으로 되게 흥미를 계속 끌게 만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저기 노팅힐 같은 경우에도 여배우와 평범한 남자 혹은 그 반대 많이 본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많이 본 것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사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공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걸 갖다가 본 기억이 있으신가? 극장에서,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그런 건 없지. 어. 그 이후와 그 전만 그죠? 있을 뿐이지. 네, 그게 은근히 실제로 찍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 과정은 너무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그게 마음의 심상일 뿐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왜 음악 데스티니 네, 이런 거 깔고 얼굴에 그러니까. 선풍기 한번 쏘고 그죠. 그런 거 그랬다 하는 치고는 거죠. 뭐 네, 그래- 반했어. 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비포 선라이즈. 네. 그건 그 영화가 전부가 그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여주겠다. 그죠. 근데 리차드 커티스 대본 보면 그런 순간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잠깐 제가 젊은 친구에게 네. 비포 선라이즈를 본 어떤 젊은 친구에게 평생토록 들어본 적 없는 영화평을 들었어요. 뭐라고? 남녀가 2시간 내내 간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해. 굉장히 불쾌해. 서로 간만 보고 있는 왜? 이 상태가 결국 나중에 자는데 둘이. 되게 열받게 한다 나를. 요즘 애들 말로 킹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간 보고 어. 그 뭐라 그러지? 썸만 타려고 하다가 이게 와 어쩐다. 그게 약간 넷플릭스 1.25배로 보는 그런 마음과 같은 맥락인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 또 젊은 세대 눈에는 그게 카톡으로 왜 전번 소개받아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썸만 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초긴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게 정말 행복한 순간인데. 그렇다니까. 아저씨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걸 겪는 사람은 행복한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30년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드나잇 비포 저기 뭐야 허니와 클로버 네.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아오이유가 나온 그 만화 원작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자 어떤 동아리 여자분을 보고서는 이렇게 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옆에 있던 교수님인가 친구가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 지금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고. 그죠. 그 장면 있죠. 이런 거 맞아요. 되게 기억나요. 제가 그 대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을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나? 현실에서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흔한 세상에 연애하는 사람도 많고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의외로 내가 그걸 봤었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장면일 것인데 근데 말씀대로 앞이나 뒤만 있지 그 순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순간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 못 보냐 하면 이제 그 비포 선라이즈죠. 비포 선라이즈처럼 이 어느 관점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그때가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사랑에 빠졌어 그 후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든 짧든 어떤 큰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대 과정이고. 안에서 시간대 안에서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지 이 과정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사실들은 가만 생각하면은 그런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절대 짧게 끊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가려면 퉁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거는. 아니 사실 그게 왜냐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흔히 말하는 개연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개연성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치이는 거니까. 근데 그 치인다는 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이제 말이 되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관객들이 보기에도 제가 잘생기고 이쁜 거야. 네, 맞아요. 멋진 거야 네, 그냥. 네. 나오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 최는 최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바로 이게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 퉁치고 넘어가는 거고 네.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 네.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왜 나는 사랑에 빠졌을까를 복귀하다 보면 이제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그런 비포 선라이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빌드업을 시키는 영화들이 네, 이제 네. 어쩌다가 나오는 거죠. 그걸 그죠. 한번 담아보겠다 영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팅힐은 그 비슷하면서 다른 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사랑엔 빠져요 금방 생각보다. 네.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느냐의 이야기가 한 뒤에 절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다시 보면서 옛날에는 그 왜 줄리아 로버츠가 처음 서점에 들어왔다가 네. 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다시 길 가다가 마주쳐서 커피를 쏟아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이거 괜찮냐고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서 키스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역시 양놈들이라는 생각을 했단 네, 말이야. 네. 눈만 부딪히면 이것들은 그냥 입부터 주둥이부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앞에가 되게 섬세하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았냐면은 우리도 이제 연예인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됐을 때 스트레스라는 걸 이제 우리도 많이 목격했잖아요. 이제는 좀 비극적인 사건도 그죠. 많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특히 헐리우드의 탑티어라는 것은 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그건데 어떤 남성이 자기를 굉장히 일반인 여자 취급하더니 왜냐면 자기를 만나면 항상 자기가 우선이야. 오히려 그게 귀찮을 때도 있어. 근데 자기가 농담을 해요. 저 같으면 그 책 안 사요 이러더니 누가 책을 훔치니까 원래 같으면 그 사람 따로 어떻게 할 텐데 자기를 내팽개치고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음.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 봐줘 또.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네. 뭐 이러면서 뭐 신고도 안 해. 네. 제가 아는 뉴욕 시민의 그 사회적 민감도상 그럴 수 없거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근데 어쨌든 그 경찰에 고발도 안 한단 말이야. 음.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냥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또 이 여자가 사회적인 시선에 민감한 이 여자를 이 남자가 휴그랜트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듬어 준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시선 처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진짜 후려치면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후려치면은 후져 보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납득되게끔 세련되게 정리해 주느냐인데 그 아이디어가 그 장면도 너무 좋은 게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다 가진 헐리우드 탑스타 여배우한테 그렇잖아요. 뭐 돈이 많은 걸로 어필한다든지 뭐 그죠? 육체미로 어필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봐왔는데 눈이 처진 걸로 어필하죠. 근데 휴그랜트는 어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탑스타로서의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봤을 때 가장 뭐 어떻게 하면 한 남자의 한순간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걸 쓴다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와 거기서 그 잡범이죠. 그러니까 막 강도도 아니고 그냥 소심하게 훔쳐가는 도둑을 등장시켜서 그걸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남자의 애티튜드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애티튜드 이런 거를 와 그런 걸로 하나로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리차드 커티스예요. 네, 그렇죠. 사실 줄리아 로버츠가 휴그랜트에서 무슨 매력을 느꼈냐고 그 망해가는 서점 주인이고 물론 처진 눈에 잘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키스하게 만든 정말 딱 하나의 매력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타인을 대할 때 그 태도 그리고 그게 이 영화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휴그랜트와 그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 그 노팅힐이라는 그 지역이 주는 아주 소도시 소 지역구의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줄리아 로버츠라는 대표약이 없던 단 한 가지를 가진 그 남자를 그 순간에 만났다라는 그 시나리오의 아이디어와 그걸 풀어낸 게 그러니까 앞에 그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 묘사잖아요. 그 네, 동네 네, 분위기, 그쵸. 시장길을 거기 지나가다 네.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되게 작은 집에 근데 왠지 그 집이 휴그랜트 사는 집이 되게 뭐 나름 큰 집이긴 하지만 좋은 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후지거나 이런 구질구질한 바퀴벌레 나오는 이런 집이 아니라 뭔지 지저분하고 왜 또 친구가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왠지 이 집이 아늑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왜 호텔만 들어가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포카혼타스니 뭐니. 근데 그런 데서조차도 나를 보여줄 것만 그런 안락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곳에서 그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몇 분 안 됐는데 그 설계가 옛날에는 되게 스킵이 됐었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리처드 커티스의 대본에는 항상 보면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티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게 영국 그러니까 똑같은 서구라고 해도 영국의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여기 축구팀만 봐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랑 다르게 좀 더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도회적인 지역에서도 그런 게 좀 약간 워낙에 그 제가 영국에 살진 않았지만은 그 계급이 어느 정도 나눠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좌절된 상태를 디폴트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안에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약간 그런 정서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고 싶은. 왜냐면 그걸 비틀면 킹스맨이죠. 네, 그러니까 내 이 동네에서 살기 싫어 맞아요, 킹받아. 맞아요. 그래서 그 리차드 커티스 워킹 타이틀 영화들은 항상 주인공 못지않게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뭐 노팅힐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보면 어바웃 타임도 그 아버지와 그 그렇죠. 가족들, 어바웃 어 보이에는 그 뭐지 그 꼬마의 엄마와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 뭐 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윈블던이라는 게 또 나도 있어요. 윈블던 좋아합니다. 좋죠. 윈블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은근히 되게 저의 재밌어요. 최애 배우 중에 하나는 샘 닐이 나오는 저의 최애 배우인 커스틴 더스트가 거기도 샘 닐의 가족들 네. 네. 그 저기 동생이 맥어보이가 나올 거야 아마 그때 그죠, 당시에 당연히. 찐따 예. 역할로 하여튼 뭐 그런 주변의 그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죠. 그게 그리고 이 영화 전체 그 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을 다 메꿔주고 있죠 사실은. 윈블던은 지금 개봉되면 나의 아저씨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네. 왜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를 그죠. 심지어 뭐 잘 더 나갈까지 훨씬 잘 하고. 나가는. 그 리차드 커티스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잘 되게 비틀고 활용을 되게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샘 닐을 제가 좋아해서 샘 닐 얘기를 하면 샘 닐이 기존에 보면 그래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든가 주로 무서운 예, 역이죠. 존 카페터 영화 중에 그 뭐지 그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매드니스. 매드니스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이분이 일단 화면에 나오면 되게 불길해요. 그죠. 예, 불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그 불길함을 윈블던에서 싹 없애버리지.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걸 그- 살리지 않아. 네. 거기서 아빠로 나왔을 때 그 이렇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예, 그지. 실제로 이분이 하는 건 되게 없앴다고 한 게 아니라 참 네. 그거를 뭔가 그걸 끌어온 거지 예, 자체가. 그러니까 차용.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크게 뭔가 장애물이 되진 않아 연애. 근데 왠지 등장하는 순간 긴장감을 주죠. 그죠. 뭐 뭔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라는 게. 전 아직도 그 매드니스의 그 창문을 걸어와서 뽀개는 예. 그 장면은 정말 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죠. 예. 사람 놀래게 하는 그 그런 그게 근데 그 샘 닐마저도 그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렇죠. 도움을 예. 주죠. 예. 뭐 어떻게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딸을 찾아가게 만드는 맞아요. 예. 뭐 그걸 할 거예요. 그 보면은 남자친구가. 사실 은근히 아다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아니 그거 맞아요. 네. 그 왜냐면 아다치 미치로. 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 후반 시절에 그런 류의 워킹 타이틀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톤 자체를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하는 그쵸. 사람들도 많았기 약간 때문에. 네 맛도 근데 내 맛도 아니라고 싫어하는 사람들. 또 워킹 타이틀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밑줄 아다치 만화도 좋아해. 예. 아다치 미치루의 만화도 요즘에는 예. 너무 소년 만화의 그 여성 속옷 서비스 컷이 너무 많아서 옳지 않다라고. 아유, 그렇죠. 지금 비판을 기준으로 받고 하면은 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사실. 네. 그 리차드 커티스랑 아다치 미슈루의 비슷한 점을 따지자면은 클리셰를 적극 활용하고 그걸 비트는데 아주 그치. 능숙하다. 굉장히 잘하죠 그거를. 비틀고 감정치 받는 순간에 갑자기 여운을 주면서 빠져나간다. 그 순간을 빠져나간다. 탈출한다. 네. 오히려 예. 우리는 거기서 한번 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H2 만화책을 전 전권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잊어버리고 어쩌고 이러긴 하는데 항상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보게 되고 요즘 인터넷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만화책은 없어졌지만 근데 저는 그 히카리 엄마 돌아가시는 네. 그 장면은 알고 보는데도 볼 때마다 울어. 근데 그 신기하게. 네. 글러브 네. 야구 이렇게 예. 뭐야 이거 캐치볼. 캐치볼 진짜 볼 때마다 울거든요 저는. 근데 아니 그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한테 주는 그 뭐지 워킹 타이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을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거는 원래 없어질 수 없는 거야 도시에 살더라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확실히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전달해 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라는 거는 약간 징글징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네, 그쵸. 징글징글하고 막 이런
애증이 있고 그냥 막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참 힘든 관계인데 그 영화들에서는 항상 그 가족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서도 그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그런 끈적함이 없는 거야. 그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욕망 이런 것도 그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다치 미츠루도 그렇고 다 지금 공통적인 게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이에요 다. 네. 동네, 시장, 가족, 옆집 누나, 옆집 동생, 뭐 옆집 딸, 뭐 옆집 친구 뭐 그건데 그걸 굉장히 신선하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똑같지. 근데 그거를 쿨하게. 그러니까 그 여백. 그러니까 보통 자기한테 없는 걸 사람들이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누가 어떤 사람 오느냐 그러면 제가 워낙 배운 게 적으면 좀 똑똑한 여자분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오징어 게임 하도 난리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그냥 뭐 재밌게는 봤어요. 큰 감흥 없이. 근데 요즘 재미 붙인 게 그 리액션 하는 외국인들 리액션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저게 저렇게까지 슬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리액션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주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까지 쑤셔댈 줄 몰랐다. 그리고 뭐 밑에 댓글들을 보면 나의 코어부터 무너뜨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걔네도 보통 뭐 헐리우드에도 항상 가족이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징글징글하고 끈적끈적한 관계는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오징어 게임에도 봐요. 그 엄마가 중간에 나왔는데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 그리고 말해놓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도 징글징글한 가족 관계를 다룬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예를 들어 이끼 같은 얘기도 사실은 그 누구야 그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그 윈터스본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그 지역사회 징글징글한 지역사회 그리고 징글징글한 그 어떤 가족관계 실버라이닝 플레이. 예, 그렇죠. 징글징글한 가족 관계. 생각해보면 어바웃 더 보이의 미국판이 실버라이닝 플레잉북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는 보통은 이제 이걸 그 실버라이닝 플레잉북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맨틱 코미디가 이것저것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진짜로 정신 나간 남녀를 붙여놓은 건데 근데 그 어떤 그 가족 간의 징글징글한 무언가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코미디가 되기가 힘든 거야. 그죠. 근데 코미디가 되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그걸 다 붙여버려. 지난번에 우리 또 얘기했던 게 이제 덧붙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식 작법이라는 게 덧붙이기라는 게 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종류의 그 서바이벌 게임이랑 이런 종류의 그 가족 드라마랑 안 붙는 건데 그걸 그냥 접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접붙이기의 그 줄기들 가지치기 된 줄기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워킹 타이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워킹 타이틀을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들어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서양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그 커뮤니티와 공동체의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 그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약간 가족 간의 쿨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가족의 탄생.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가족의 그런 탄생. 식이면 가족의 탄생은 약간 비판적인 게 그런 순간만 담잖아요. 그죠. 그렇죠. 순간만 네. 그런 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을 담고 영화 끝내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아주 심각하게 천착해서 파고들지 않다 그래도 그런 톤을 가져온 게 뭐가 있는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이제 드라마들에서 제가 사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엄마 딸 관계 간의 관계 대화들을 할 때 옛날 같으면은 좀 전형적인 한국식의 엄마 딸 대화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약간 정확하게 무슨 드라마라고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화 톤 자체가 쿨하게 엄마도 되게 쿨한 시선으로 딸한테 대하고 딸도 엄마한테 뭐 아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식의 대사 톤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 약간 그런 톤들은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이 먹히고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쓰는 사람들 속에 그 인식이 생긴 거겠죠. 사실은. 커먼센스 생긴 거지. 약간 이게 이래도 안 오글거린다. 그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지만 김용옥 할머니 그 배우님 그 배우분 같은 분이 이렇게 말은 욕하면서 거칠게 하면서도 이것저것 챙겨주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성동일 아저씨 같은 아버지 그래서 아유 이 개 따라 개 따라 이러면서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쭉 애들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또 안에 들어오면은 뭐 이러는 뭐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남편 구박하고 딸내미 아들내미 잔소리하면서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머니 뭐 이런 캐릭터들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나 혹은 뭐 수상한 그녀에 나오는 그 가족들에 대한 묘사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서 가족을 묘사할 땐 요 정도는 너무 징글징글하지 않고 재미의 요소로서 더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 요 정도가 다양하게 변주를 주는 거에 그게 뭐 워킹 타이틀만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옛날에는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좀 고정화된 게 있었다면은 어떤 그 외국의 그런 영화들에서 가족의 묘사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했던 것과 뭐 이제 시대 변화 같은 게 네. 같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팅힐이나 그 워킹 타이틀표 영화에서 느꼈던 그 특히 워킹 타이틀 제조한 그 네. 어떤 뭐랄까 로맨틱 코미디에 나왔던 그 정서를 이건 분명해요. 굉장히 갖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우리가 실생에서 못 보더라도 음. 영화적으로 구현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음. 그리고 그 구현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내 남자의 로맨스, 내 생애 네.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니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만들어진 수많은 드라마의 흔적들이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쿨함이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제 구현이 된 거죠. 네. 이제 사람들이 구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급화가 되는데 이제 성공을 했죠. 바로 그 성공이 된 순간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처럼 우리가 이제 찍었을 때도 우리의 그 정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크게 차이가 안 네, 나는 네.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란 말도 있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알던 한국식의 그걸로만 남아 있었으면 아마 외국인들한테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들 산낙지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그렇죠. 텐데 네. 이제는 산낙지가 아니라 낙지를 잘라서 적당한 양념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낙지 맛을 보여줄 그게 됐으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그죠. 것들이 네. 영향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워킹 타이틀표 특히 노팅힐 요런 빌리 엘리어트도 네. 그렇고 사실 빌리 엘리어트는 워킹 타이틀은 그 유니버설 픽처스인데 같은 네. 계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 하면 헐리우드에서 느꼈던 그거 뭐 블록버스터 큰 거 그리고 왜 어쨌든 그 스케일로 압도되는 그 어떤 양놈들의 그것이라면 양놈들이 드라마로 빚어내는 그 어떤 쿨함과 세련됨, 감정의 네. 정수, 네. 세련됨. 근데 그게 작가 영화가 아닌 그죠. 굉장히 대중적으로 오락 영화인데도 오락 그런 게 영화? 살아있는 1000만 명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공통된 커먼 센스를 제시했다는 거죠. 외국 사람이 나오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노팅힐을 보고 있는데 이 씬의 빌드가 앞에서 거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어릴 땐 그게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둘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빌드는 너무 훌륭한 거야 이제 이미.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이 불안해졌어. 네. 왜냐면 예를 들어 휴그랜트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면 이 여자가 언제 선녀잖아 선녀 나무꾼과 선녀잖아. 네. 언제 떠나갈지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붙잡고 싶잖아. 그 마음이 막 있는 거고 줄리아 로버츠의 저 살짝 빙의해서 보면은 이게 이 부서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싫어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나를 그죠. 네.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 사람한테 쓴소리나 흰소리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난처한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네. 그냥 둘이서 나 너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넌 어때? 뭐 이런 식으로는 영화를 못 만드니까 그때 필요한 상황들을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가져오죠. 뭐 그 아까 말했던 뭐지 하운드 앤 무슨 기자였죠? 경마와 그게? 뭐 네. 경주견인가 뭐 이렇게. 뭐 거기 기자로 나오는 네. 그런 황당한데 음. 그 하나 과정 자체가 다 빌드업이 차근차근 잘 되어 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에서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기보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둘이 호감을 느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해도 되는지의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영화 동안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응? 그게 정말 훌륭했던 게 앞에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라는 게 뭐냐면 나를 스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자연인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안나로 봤다라는 거에서 대비되는 게 마지막에 원래 샤갈 그림 진품 들고 와가지고 서점에 고백하러 왔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은 게 줄리아 로버츠의 그 의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곱게 입었어. 그러니까 일반인 왜 수수하고 화장도 거의 없이 이렇게 수수하면서도 고운 그런 뭔가 정말 어염침 여자같이 화려한 무슨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그 복장 그 의상과 줄리아 로버츠의 그 연기 그 애티튜드가 그러니까 나 진짜 그냥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 스타 말고 그게 앞에 그거랑 대꾸복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다리가 탁 맞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다시 보는데도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까지 옷을 입고 신경 써서 왔다는 거 아니야. 나는 스타가 아니다. 나를 제발 일반 사람으로 받아오. 근데 남자가 하다가 보내버리니까
줄리아 로버츠도 거기서 또 웃긴 게 대답을 바로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네. 뭐 근데 저 지금 엄마한테 바쁘다 했더니 아니 엄마가 하면서 전화 또 받으러 가잖아요. 그 대스타가 자기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걸 잠깐 포즈를 시켜놓고 엄마 전화를 받으러 가. 근데 그런 종류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리고 먹고 주고받는 이 너무 낙차를 만드는 것들 이게 그 사실은 대단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배치하는 방식이 그래서 훌륭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토록 수많은 영화에서 패러디를 한 맞아 인터뷰 씬을 봐도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이런 장면 없이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혹시 그 남자가 자기가 잘못을 후회하고 당신에게 다시 돌아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면 당신은 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웃긴 게 좋았던 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심지어는 그 휴그랜트가 질문할 때 휴그랜트님이 데커인데 휴그랜트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그 휴그랜트가 진짜 기자인 줄 알고 옆에 기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본인 그렇죠. 데커요 데커 그 사람. 그래서 아 그렇죠. 그 데커 씨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질문에서 우리 같으면 줄리아 로버츠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데커에게 휴그랜트 본인에게 맞아요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갑자기 옆에 그 매니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아까 다른 기자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하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영국에 있을 겁니까 했더니 언데피니틀리인가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기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앰비언트가 확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뭐 바로 나오지 않아요. 앰비언트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 웅성거림이 확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뭔가 눈치를 아까 같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순간처럼 이 기자들이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가 이 드라마 그 씬의 백미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죠. 시 나오는 부분보다. 거기는 그 에필로그 그냥 자막 올라가는 타이밍쯤 되는 거고. 시는 그냥 이제 그냥 이제 뒤에 영흥이죠. 결과가 난 영흥이지. 상태에서 영흥인 거고. 거기서 에필로그는 바로 그 앰비언트가 확 올라오면서 기자들이 이 사람이 기자가 아니라 그 남자구나. 그지. 지금 그리고 둘이 지금 공개 연애를 지금 선언한 거구나를 둘이 알면서 티키타카 치고 있구나 이렇게. 카메라를 줄리아 로버츠를 찍던 카메라를 다 이 남자에게 그죠. 돌리면서 네. 이제 와 올라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진짜 그러니까 그 설계 있잖아요. 막 복귀를 해보니까 이 꼼꼼한 설계 이게 지금 봐도 명불허전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대단한 여자와 만나는 평범한 남자 이런 이야기의 원형은 뭐 모르겠어 찾아보면 더 멀리까지 가겠지만 사실 노팅힐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지금도 항상 그런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본 영화들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로마 휴일이랑 저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제가 갑자기 오드리 헵번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싹 다시 봤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전 뭐가 있으면 그거랑 러브 스토리. 예. 예.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둘 다 안 본 거라고. 물론 한 10몇 년도 더 전에 그래서 다시 본 적이 있는데 로마 휴일도 굉장히 영화가 우아해요. 그게 네, 그냥 맞아요. 우리가 알기에 무슨 되게 막 로맨틱 코미디 같지만 그게 마지막 끝날 때 너무 엔딩 짱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데 노팅힐이랑 근데 노팅힐은 우리가 아는 로맨틱 코미디 톤으로 이렇게 와 하면서 끝났다면 로마 휴일에서는 정말 엔딩 너무 무자비해. 정말 근엄하게 딱 끝나버리네. 풀도 보도 아니야. 네. 그냥 진짜 거의 그거 약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싹둑 잘라버리듯이 영화 그래서 끝내잖아.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우리 고전 명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TV로도 보신 분들 보신 분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로마의 휴일을 한번 꼭 봐보시라. 노팅힐 보고 재밌으면 다시 로마 휴일도 한번 봐보시라. 이게 감독의 무자비함에 실망해요. 칼라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래요? 부분에서 로마 휴일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낙차가 분명하거든요. 데뷔가 중요하고. 근데 마지막은 너무 마지막에서 납득이 무자비해서. 근데 중간에-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 취향에 맞나? 그래? 내가 볼 때는. 오징어 게임인가? 내가 볼 때는 그거 그래. 아닌데. 그게- 한국은 마지막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그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러브 스토리는 당대의 고다르나 이런 누벨바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되게 그런 그리고 러브 스토리도 되게 멋있어 영화가 은근히. 네. 그냥 무슨 뭐 울고 짜는 흔히 말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되게 멋있는 영화예요. 사실 실제로 네. 보면은 그런 표현 방식이나 카메라웍이나 어떤 씬 이제 찍어내는 방식이 누벨바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 영향 아래 상업 영화가 나온 거고 그 사실은 그 로마 휴일 같은 경우에도 당대 이제 누벨바그 아니라 누벨 이탈리아 뭐지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 아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보자면은 이 노팅힐이요? 예, 노팅힐이나 이런 것도 흔해 보이는 이제 되게 상업적인 설정인데 표현 방식은 그 이전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인디 영화들의 그런
개인의 감정들을 갖다 이렇게 소소하게 다룬 이런 것들 영화들 우디 알런이나 이런 영화들의 자장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제 수많은 실패 끝에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 이 표현 방식이라는 그죠. 게. 예. 그러니까 그 내담제 로맨스 보면은 음. 김정은 씨가 친구들과 그 같은 그가 쉐어하우스에 살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던 네. 소꿉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쉐어하우스인데 뭐 각자 사정 남사친 여사친들이 목격 사는데 사실은 그게 보면은 네. 안 붙어요. 네. 왜냐면 저럴 수가 없거든. 한국적 정서상. 한국 정서상 저렇게 다 큰 성인 남녀가 한국에서 네. 저렇게 쿨하게 소꿉친구가 한 쉐어하우스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데 그 나중에 저 누구야 이범수 씨랑 엄정화 씨 나온 영화도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내 생의 아름다운 일주일이요? 그거 말고 딴 영화에서도 그 소꿉친구가 쉐어하우스 하는 남녀가 쉐어하우스 영화가 있었는데 싱글즈. 그래 아. 그래 싱글즈 그러네요. 네. 싱글즈. 네. 그 장진영 예. 네. 고 장진영 배우가. 네. 근데 싱글즈도 확실히 그런 감수성 아래 있는 거죠. 그 싱글즈는 그래도 비교적 되게 싱글즈는, 성공적인 어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영화였어요. 기억에도. 예,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말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되거나 혹은 강제로 이식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보는 약간 그런 네. 거였다면. 근데 그게 강제로 이식했다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시대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땐 그게 또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고 그죠. 아닐 때는 그죠. 어떻게 해도 안 붙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아예 대중적이지 않을 때 스타벅스가 굳이 감독님이 어디 외국 영화에서 보고 저거 미술 감독한테 저걸 꼭 부탁해서 하면 들고 나오면 너무 오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스타벅스가 이제 흔해지면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 컵은 저 당시엔 저 영화 나올 때 사실 스타벅스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회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수준의 이제 어떤 문제 이제 낙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노팅힐이라는 건 생각보다 한국인의 정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뭐지? 한번 왜냐 그러면은 이제 고전 명작 방이니까 네. 노팅힐은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워킹 타이틀 영화 중에 안 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분들에게 한번 소개 차원에서 한번 알려주시면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인 노팅힐 그러니까 워킹 타이틀 표 영화에 뭐 일단 뭐 만약 한 편을 꼽지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엘리어트 일단 빌리 엘리어트죠. 근데 제일 유명한 건 러브 액츄얼리가 러브 실제로도 액츄얼리. 흥행도 아마 제일 많이 됐을 거고. 그 뭐지? 그러니까 진짜 고전으로 가서 도올에 가면 4번의 장례식과 그것도 워킹 네. 타이틀이죠. 그게 네. 거의 최초예요. 최초죠. 휴 그죠? 그랜트가 네. 나온.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읊어보고 네. 감상을 얘기해 봅시다. 일단 워킹 타이틀 거의 뭐 특집이 돼버렸는데 노팅힐보다는 네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은 그러니까 이게 웃겼던 게 이것도 거의 지금 보면 거의 정서 같은데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 처음 개봉했던 90년대 초중반에는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노팅만큼 와닿진 않았어. 그죠. 근데 굉장히 이상하고 좀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됐지. 지금 보면 그냥 영국 애들의 감성이다라는 게 지금 느낌이 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 정서가. 아니 뭐 애들이 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쿨함도 아닌 것이 그죠. 뭔가 약간 질척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쿨한 듯하면서 이상한 거야. 뭘까 저게? 그러니까 하여튼 제 기억에도 처음에 어릴 때 그걸 봤을 때는 약간 갸웃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지금은 그냥- 다 납득이 다는데. 그냥 그 동네에 음. 저 영국 애들 우리가 특히 많이 영드나 이런 데서 보아왔던 그냥 영국 소도시에 있는 그냥 사람들 감수성인데 또 그때쯤이 인터넷 없고 이러던 시절이라서 영국 영화를 사실 우리가 볼 기회가 그렇죠. 별로 없었던 네.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더 그렇기도 동시대 해요. 영국의 그 컨템퍼러리를 잘 몰랐죠. 못 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도 비틀즈 레리비 듣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럴 때였으니까. 낯설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 파고 이건 원래 뭐 좀 그거는 뭐 노매고 노매고, 예. 이제 오늘 얘기한 노팅힐 노팅힐로 이제 했고 이제 빌리 엘리어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애 영화인 빌리 엘리어트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엘리어트 정말 좋아하는 게 사실 누군가는 빌리 엘리어트를 또 좀 나이브하다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좌파 입장에서 그런 대처 시절에 그 쓸려나가는 노동자를 다룬 걸 치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는데 저는 대중적인 호흡에서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끌어안았다라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은 거라 같은 얘기인데 그죠.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아쉬웠다. 근데 네. 이런 게 필요한 게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큐나 영화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시대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 그죠.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비판의 지점이 다르죠 사실 그렇게 빌리 따지면. 엘리어트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의 귀감으로 꼽는 장면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빌리의 공연을 보러
아버지랑 형이 막 런던에 막 가잖아요. 다들 가는데 자기도 런던에 가보는 게 거의 얼마 이게 거의 초행길 같이 그러니까 런던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대사 하나로 암축하죠. 런던엔 탄광이 없잖아. 그 대사에서 저는 정말 이 노동자 계급 대처 시절의 그 고난과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줬던 2시간 동안의 이 커뮤니티의 얘기를 그 대사 하나에 암축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세계관 아닌 거예요. 영국엔 탄광이 없잖아. 런던에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거 고생해서 자식 하나 성공시키는 어떤 아버지의 부정 위플래시 오독의 모멘트로. 네. 원형에 어쨌든 그게 살아 있으면서도 또 그 한편 지나가는 대처의 시대와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도 약간 비틀어진 게 사실 매튜본의 백조호수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냥 백조호수가 아니라 많은 맥락이 있는 백조호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매튜본을 보고 있는 옆에 어릴 때 우리 게이 빌리의 친구. 소꿉친구가 게이가 돼서 네.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사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노팅힐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했던 영국식 네. 약간 그 냉소에서 나오는 유머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 장면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들이 이제 맞아요. 동시에 교차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많은 맥락 속에서 이게 굉장히 슬프고도 아름다운 네. 얘기라는 게 이제 영화를 뜯어 보면 볼수록 네, 네. 그러니까 각본이 레이어가 엄청 네, 많으니까 맞아요. 네. 뜯어 볼수록 하여간 그 마지막 런던엔 탄광이 없잖니라는 대사는 정말 뭐랄까 거의 그 뭐죠 유고 위고만큼이나 네. 임팩트가 있는 네. 유고 위고도 요즘 써도 모르지. 네. 모르지 그거. 예, 헐리우드 영화 백드래프트에서 음. 그 소방수 동료가 불 속에 빠질 때 소방수를 그 다른 동료가 그 불 속에 빠진 동료 손을 잡고 이 손을 놔라 아니면 너도 죽는다 했을 때 그 친구 그죠. 뜨거운 우정 유고 위고라는 대사를 네. 날릴 때 네. 한국 관객들이 거기서 거의 네. 소주 한 병을 들이마신 듯이 그런 대사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대사였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것도 은근히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 시대가 좀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그게 엄청나게 인기 그게 많았죠. 사실은 내적인 구조는 김삼순이 그 롱베케이션과 그 노팅힐의 구조를 가져왔을 수 있으나 표면적인 레퍼런스는 사실 브리짓 존스 그죠. 얘기가 제일 가깝죠. 그 노처녀 얘기. 그게 30살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 영화가 브리짓 존스가 1편에서 30살로 나와.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그때 한창 영어 공부 겸 해가지고 영국식 발음 해보겠다고 그걸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브리짓 존스 나레이션이 뭐 In my 30 years old 뭐 이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서구에서 영국에서도 30살은 지금 찾아보니까 32래요. 32에 오케이 어쨌든 32이라고 그래도 음. 지금은 사실 뭐 근데 사실 우리 나이로 그렇죠. 애기네. 애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한 20대 30대 여성분들에게 브리짓 존스 일기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 아니 왜냐면 그때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보다 훨씬 그 나이에 소셜 프레셔를 지금도 많이 느끼지만 여성들이 네. 그때는 더욱 더 많이 느낄 때죠. 네. 30 되면 사실 다 겪어보죠. 주변에 네. 여사친 분들 네. 30 되면 결혼해야 될 것 그때는 같은. 그랬었죠. 결혼 그래서 막 왕창하기도 했고. 만 29에서 30이 딱 되는 순간 결혼을 안 한 상태면 결혼이 휴거야. 네. 결혼 안 한 상태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시달리시는 우리 동기 선후배 여러분들이 그쵸.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한 굉장히 10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싹 버렸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긴 한데 암묵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가 뭐야. 너무 당연한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브리짓 존스가 보여주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연애 대상으로서 될 수 있을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에 벗어나는 살찐 나이든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하지 않은 그런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굉장히 비트는 코미디가 네. 많았으니까 그 은근히 낙하 코미디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이렇게 뒷부분 가면 초반은 괜찮아요. 뒤에 가면 그 휴그랜트랑 무슨 삼각관계 되면서부터는 네. 사실 좀 슬랩스틱도 많이 나오고 워킹 타이틀표 영화 중에서는 제 어.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그죠. 그랬는데 제일 낙하 코미디죠. 워킹 타이틀 심지어 그게 2, 치고는 3까지 나왔잖아요. 나중에.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세련됐다라고 하기에는 브래드 존스의 일기는 약간 좀 이렇게 날 그게 많죠. 그지. 근데 그래서 어. 많이 인용됐어요. 한국에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어바웃 보이 예. 마지막에 기타를 들고 나와서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어바웃 보이에서 여전히 몇십 년째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 노래의 저작권료는 얼마였을까? 아버지의 저작권료는 아버지의 얼마길래 크리스마스 네. 캐롤 저작권을 어. 받아 사는 백수 이야기죠. 아들이 저렇게 평생을 호작질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때 당시 우리 주변에 모두 세상에 제일 부러운 캐릭터라고. 네. 아버지의 저작권료로 먹고 살면서 포르쉐인가 뭐 아니야. 네. 포르쉐 아니고 아우디 뭐 하여튼 음. TT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차 끌고 맞아요. 다녔던 네.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죠.
어바웃 어보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저기 그 근데 잠깐 빌리 엘리엇이 어바웃 어 보이보다 먼저였나요? 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러브 이제 그 유명한 한국인에겐 거의 이거 노팅힐 다음 이거 러브 액츄얼리 멀티 주인공 캐스팅.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영화도 한국에서 많이 나왔었죠. 네. 몇 개 아까 많이는 앞에 아니고. 뭐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춤부터 해서 아예 그 러브 액츄얼리를 모티브가 아니라 레퍼런스로 해서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의도로 나온 영화들이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또 특히나 또 이제 우리가 뒤에 언급할 영화에서 영향받은 핸드헬드를 적용하고 싶은데 아시지만 핸드헬드도 되게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핸드헬드가 되게 의외로 영화 카메라 무겁기 때문에 엄청 무겁죠. 잘 안 흔들려요. 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감각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 익숙치 않은 촬영 감독님들이 그 중에 몇몇은 네. 일부러 흔드는데 이게 일부러 흔드는 티가 너무 나는 흔들림에 그러니까 아직 그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것도 완성되지 않은 시절에 한국 영화가 이제 그랬다. 그게 그렇죠. 당시에 뭐 이게 TMI인데 박 박사님이 그런 거 멀미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정에 같이 영화 보러 갔는데 중간에 진짜로 멀미해서 나갔어요.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옆에서. 네, 진짜로 그 저기 두둥실님이랑 여자 정에예요. 저 기억나요. 김지수 씨가 칼 들고 예, 부들부들 맞아요. 떠는 장면. 황정민 씨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진짜로 큰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멀미가 나가지고 그 주제가가 바람이 분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자 정에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하여튼 박박사님은- TMI지만 그런 네, 일이 있었다. 저 TMI로 그래서 제가 즐겨야 하던 수많은 오락들을 다 멀미 쏠린 토 쏠린 다음에 그죠. 못했다. 아, 우리가 하는 게임을 박 박사님 아무것도 네, 하지 저 못하는. 3D가 적용된 게임들은 제가 좀 심해요. 잘 못해요. 예. 러브 액츄얼리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포르노 씬이 우리나라에서는 통삭제가 그죠. 그렇죠. 그게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그 러브 액츄얼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저는 그건데 한국에서 개봉할 때는 싹 다 없어졌죠.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그런 장면 있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포르노 영화 제작 현장에 있는 포르노 배우 둘의 이야기. 배우 둘이 처음에 그날 만나서 음. 그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뭐 일을 해야 되죠. 섹스라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둘이 그러니까 그게 잘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둘이 등장씬의 맨 마지막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옷을 벗은 채로 계속 출연해요. 네. 근데 삽입된 상태고 거의 심지어는 네. 그런데 아, 그 영화에 둘이 실제 삽입된 장면이 묘사된 데가 아니라 설정상 이제 어쨌든 섹스하는 포르노 연기를 해야 되니까. 촬영이니까. 네, 네. 근데 그 둘이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너무 귀엽거든요, 사실은. 그게 약간 엣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너드들이 저 미국 갔는데 뭐 이렇게 예쁜 여자 만난다 이런 설정이 사실 그 대꾸 설정과 그치.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 건데 네.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냥 미국 가면 여자 만났네 약간 이런 식이 그렇죠. 돼버리는 게 미국 중요해서. 갔더니만 영국 발음 쓰니까 뭐 미국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러브 액츄얼리 그냥 크리스마스용 뭐 약간 가벼운 영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의외로 그 영화가 물론 뭐 대단히 무겁고 뭐 엄청 실험적인 영화라고 못하겠지만 굉장히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해주고 저는 그거를 이제 또 봤을 때 제가 호주 있을 때 극장에서 봤었는데 뭔가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옆에 다 영어 쓰는 사람들 옆에서 그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 그 영화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아니, 근데 좋은 영화예요. 네. 한국에 와서 어느 선배인가 누군가를 얘기하다 러브 액츄얼리 나 재밌게 봤다는데 나를 되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는. 예. 진지하지 않아. 진지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 머라이어의 그 노래, 그 노래를 거의 공전에 아 그죠. 거의 이제 뭐 역사적인 노래로 만든. 네, 지금도 차트에 이제 겨울이 되면 차트에 올라가는. 거의 이제 곧 올라가겠네. 얼마 안 또 남았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부터 네. 이제 슬슬 네. 차트에 올라가는 그 머라이어의 그 노래. 음. 그 마지막에 애가 뛰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여자애가 참 거기도 좋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뒤에 드럼을 치잖아요. 그죠. 그 꼬마애가 지금 이제 훈남이 돼버린 네. 그 어린이가 근데 거기서 왜 나나나 노래 부르다가 you 하는 거 있잖아. you 할 때 자기를 딱 가리키니까 네. 좋아했다가 and you 하면서 다 이렇게 그냥 제스처였던 거지. 그치. 거기서 걔가 그 노래 사이에서 그 감정의 희비 교차를 만드는 그 연출 있잖아. 그 섬세함.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열심히 드럼을 연습해서 했어. 근데 갑자기 딱 you 했을 때 나야? 역시 내 노력을 알아주는군. 근데 and you 하면서 빈정이 싹 상하고 약간 그런 설정들 역시 리차드 커티스의 참 그리고 섬세함. 이게 크리스마스에 무슨 그 캐롤에 있는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 되게 씁쓸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또 그 되게 엠마 톰슨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씁쓸하고 그죠. 어떤 한 가정을 지켜온 엄마와 부인으로서의 어떤 씁쓸함부터 해서 아까 말했던 그 통편집된 그 포르노 배우의 그 네.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보면서 그 가진 편견과 그 사람의 실체와의 그러니까 그걸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영화로 나왔던 그것도 있죠. 매니저와 그 미친 연예인 그 가수와의 우정 이야기도 거기 있고 그게 나중에 사실은 그 빌라이 네. 그게 그거 나중에 그게 우리나라 그 영화 된 거 아니에요? 히트친 그 뭐지 박중훈과 예.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사실은 그 리차드 커시스가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설계한 건 비터 스윗인데 그렇죠. 비터 스윗 그게 딱 맞죠. 근데 비터가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스윗만 남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걸로 소비를 했죠.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옛날에 두둥실님이 옛날에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저한테 정밀 묘사해줘서 오히려 영화를 본 후에 설명 듣고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엠마 톰슨이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두둥실님이랑 저는 처음에 보고서는 아 거기에 왜 이런 장면 이제 속옷 나오는 장면이니까 나이 든 아주머니의 속옷 장면이 왜 나오지? 라고 하는 걸 그냥 지나갔다가 두둥실님의 당시 여자친구가 아 그게 왜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나이 든 여자의 그 자기 어떤 초라한 모습들이 대비되는 그런 장면 의미다 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 저희는 어렸으니까 지적을 해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봤더니 그 비터한 것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연륜이 저희가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봤었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 눈에 안 들어왔었던 건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윗한 크리스마스 무비가 아니라 실은 비터 스윗한 거였는데 거기 이제 포르노 배우들 얘기도 빠지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스윗하고 달달하기만 한 무언가로 기억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 사실 그 왜 키아라 나이틀리에게 고백하는 그 유명한 또 종이 스케치 네네. 그게 제일 유명하겠죠, 아마. 유명하죠. 네, 아 그렇죠. 그거는 아직도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비터 스윗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 맞아요. 이미 이걸로 해서 이 여자가 그 결혼을 깨고 온다라는 걸 그럴 리가 기대하고 하는 게 네. 아니잖아. 그냥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풀이지 한풀이. 내 마음 원래 이랬다라는 거 정도는 정보 차원에서 공유하겠다. 한국 같았으면 그 장면에서 바로 또 소주병 들고 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뭐 그렇죠, 그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랑 이제 또 이렇게 친구랑 뭐 한번 주먹 어. 다짐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정도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키아라 나이틀의 그 비디오에서 봤을 때 그 섬세함. 왠지 왜 이 결혼식 비디오가 왜 내 얼굴만 찍혀 그죠. 있어라는 그 디테일. 네. 사실 그냥 보면 모를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냥 신부가 이뻐서 신부 많이 찍었나 보지인데 뭔가 미묘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퉁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리차드 커티에서 잘하는 게 그런 걷어내는 거. 요 그죠. 정도는 퉁쳐도 돼. 근데 네. 그 지점을 잘 걷어내. 퉁치는 게 우리가 퉁치네라고 딱 느껴지게 하는 건 짜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퉁치는 걸 아는데도 그게 짜치지도 않고 다 납득이 가는 게 진짜 능력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리차드 커티스는 퉁쳤는데 그게 퉁쳤한 티 나는 게 거의 없어. 그냥 거의 다 납득이 되고 어떨 땐 심지어 지나고 보니 그거 퉁친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다르게 표현하면 되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죠. 시나리오를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어쨌든 여기서 마크 역을 맡은 이거 스케치북 넘기셨던 네네. 이분은 뭐 참 이 영화랑 어울리지 않게 워킹 데드로 했어야 되시고 그랬구나. 맞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암 니슨과 토마스 행스터의 그 어떤 그 애기 그 그죠. 네, 꼬맹이. 사실 거기도 비터스 있잖아요. 그게 친부 친자가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네. 이렇게 죽었나? 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재혼한 부인이 죽고 부인 그 아들이 아들은 내 아들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죠. 설정 참 한국에서 보기에는 참 뭔가 물론 그런 집들 많이 있겠지만 찾으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걸 하는 순간 대부분 제작자가 이거 청룡 영화제감이야. 징글징글하게. 네. 그죠. 그렇게 네, 가겠지. 이제 그쪽이지. 네. 요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죠. 그죠. 그 리암 니슨이 마지막에 저기 그 아들 그 공연 보고 나서 만나는 또 다른 싱글맘이 그 클라우디아 슈퍼잖아. 클라우드 슈퍼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서 그랬지. 네. 아들의 그 저기 학예를 갖다가 싱글맘인 클라우디아 슈퍼를 만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뭐야 이거? 그리고 거기서 리암 니슨이 거기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례식 장면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음악 틀어주는 그 장면도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되게 네. 아름답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쿨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너무 잘 썼던 장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우리는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친구의 여자 아내한테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네. 이렇게 로맨틱하게 안 받아들일 거라고 네. 이대로 똑같이 찍어도 그렇죠. 저것이 말이 돼? 네.
솔직히 웃긴 새끼네. 약간 이럴 거야 주인공한테. 요즘은 더 그럴 거고. 근데 그때는 이게 약간 외국 애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꺾여서 쿠션 맞고. 쟤들은 이제 저러나 보다 하면서 약간 보게 그런, 되는 게 있죠. 예. 쟤들은 저렇게 쿨한가 보다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한번 접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걷었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친구가 앞에 이들의 결혼식에 대해 되게 헌신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식도 아이디어가 좋았잖아요. 음. 사랑스러웠잖아요. 그렇게 빠라밤빰빰빰 네. 이렇게 음악 그 반주해준 애들이 네. 각자 일어나서 막 하는. 그것도 한국에서 이제 실제 결혼식에서 많이들 이제 시도도 하고 뭐. 제가 아는 네. 지인도 그런 비슷한 걸 네. 지냈는데 애들이 그 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러데이 나잇 라이프의 호스트로 나왔을 때 그 뻣뻣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극복이 안 안 돼. 되나 네. 봐.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런 유려하게 적극적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지. 그게 그 네.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유려하게 내가 호스트니까 내가 이런 걸 재밌게 준비해봤어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가 기획해놓고도 지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같이 무한해지는 결혼식장 가서 하는 대부분의 이벤트가 우리가 손님으로서 갔을 때 오그라들어서 참 힘든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한 소리 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성공적이면 부모님도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는구나인데 그거 내가 뭐라 그랬지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분위기 썰렁해지고 흑역사를 그러면서. 생성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 러브 액츄얼리와 워킹 타이틀표 로맨틱 코미디가 보여준 어떤 그 1세기 애티튜드가 그런 식으로도 또 흑역사를 정립했다. 싸이월드의 네, 그 네. 결혼식 영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워킹 타이틀표는 러브 액츄얼리 다음에 이제 또 좀 다른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워킹 타이틀표라기 리차드 커티스의 자장이라기보단 어바웃 타임까지 어바웃 타임이 오리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이었죠. 아주 오랜만에 나온 우리가 기억하는 그 워킹 타이틀 영화였고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워킹 타이틀의 고유한 맛이라는 게 좀 사라지긴 약간 했었어요. 배급사 그냥 뭐 네. 이렇게 이런 네. 느낌으로 돌아가다가 그 사이 이제 뭐 그냥 이제 뜨거운 녀석들 어텀먼트 시리어스맨 뭐 이제 그냥 이제 약간 그냥 그런- 일반 영화들을 하는 회사처럼 됐죠. 그래서 어바웃 타임도 거의 내가 보면서 영화가 리차드 커티스 곧 죽나 이런 생각했어요. 약간 스완송 같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에 그런 쓸쓸함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재밌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젊은 친구들랑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뭐 영화 얘기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바웃 타임을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마치 자기 인생의 영화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느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인생에 깨달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경우가 많아. 아니 물론 되게 좋은 영화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든 아저씨 이런 영화쟁이들 이거 입장에서는 따르코프스키 이런 거 봐야 됩니까? 아저씨들 입장에서 아니 여기 그렇게까지 쉽긴 한데 어쨌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제가 무슨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근데 영화라는 게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는 어릴 때 영화가 지금처럼 즐길 문화거리가 많지 않을 때 저한테는 빌려다 보는 비디오 테이프 당시 VHS 테이프들이 빛과 소금이었거든요. 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근데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잠깐 역할을 해준 영화들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그런 면에서 좀 기쁘기도 하면서 좀 이 친구들이 더 많은 영화를 좀 보면 좋은 영화들이 많을 텐데라는 마음이 동시에. 이 꼰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버타임은 뭐 충분히 이게 호러로 풀면 나비 효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딱 그 설정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딴 영화가 되는 나비 거고. 효과 되는 건데 그래서 리차드 커티스 답다 싶었어요. 그런 인생의 여러 희노애락이랑 그런 통과일애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그래도 그것을 겪을 만한 가치도 같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쓴 시나리오들의 대본들의 다 공통점이라서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방식이 냉소적인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힘듦이 있고 그런 종류의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차드 커티스 작품들이 다 대부분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냉소적이진 냉소적이지 않았던 것 않아요. 같아요. 오버아웃 타임 갔으면 더더군다나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크리피하잖아요. 막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 전의 영화들은 그런 것도 최대한 좀 배제했는데 이번 어바웃 타임에서는 그런 게 조금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긴 한데 맞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작가의 의견을 표명하죠. 작품에서. 왜냐면 어바웃 타임을 좀 더 안 좋게 해석하면 이 북의 혈통이 크리피하게 시간을 조작해서 여성을 가스라이팅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가스라이팅 하려는 이 북의 혈통의 이 끈질긴 매니플레이트하는 굉장히 그 끔찍한 그래서 북의 혈통 농락한다. 혈통이 아주 그냥
이 영국 이 남성들에게만 이 유전되는 이 혈통이 굉장히 뭔가 소름 끼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가부장에게만 전해지는 어떤 그런 특수한 능력. 네. 그러니까 어바웃 타임에 그 다른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두둥실님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 저기 뭐야 그 영화 뭐야 사랑의 블랙홀. 아 그렇죠. 네, 사랑의 블랙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나비 효과가 있단 말이야. 네. 사랑의 블랙홀은 끝없는 노력의 대가잖아. 네. 그게 하루 동안 피아노 배우고 네. 춤 배우고 네. 그랬지만 그래서 심심하시면 집에 요즘 정말 할 일이 없다. 사랑의 블랙홀, 나비 효과, 어바웃 타임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타임슬립몰. 저희가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바웃 타임이 이게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차드 커트가 그런 부분 근데 그게 비러 스위트를 만드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약간 불편하거나 소름 끼칠 수 있는 거나 혹은 약간 뭐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거를 경유해서 사람이라는 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 안에는 선이라는 게 가득하고 그 방법이 설령 나빴을 때 그걸 지적해 나가면서도 그 안에 선의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방식들 악의가 아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굳이 좋게 막 해석을 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면 젊은 시절에 악의 없이 한 실수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 상처 주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상처였던.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임슬립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에겐 변명이지만 누가 만약에 박 박사가 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듣는다면 나는 넌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 내 스스로는 내 자체가 치더라도 약간 이 영화도 그런 의미인 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 주인공이 선택하는 게 더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삶이 나에게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끝나니까 그게 뭐 당연히 보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뭐 오버타임도 정말 좋은 영화긴 한데 그 전 영화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좋았다 저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워킹 타이틀과 리차드 커티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노팅힐은 그냥 별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노팅힐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자 노팅힐 사실 제 생각에 노팅힐은 거의 이제 로마의 휴일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기준으로 로마의 휴일 정도 갭이 이제 슬 비슷하게 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회자하는 레퍼런스 삼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명장면이다라고 꼽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훌륭한 전범이죠. 그 로마의 휴일급에 다다랐다. 그래서 사실 또 요즘에 로맨틱 코미디가 잘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극장용으로는 거의 이제 멸종됐죠. 드라마나 넷플릭스 뭐 이런 쪽으로 다 가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어떤 환타지 특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우리가 고전적인 로맨틱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뭐 왕자 공주와 사랑하고 실장님과 사랑하고 신데렐라 되고 약간 그 일상성을 살짝 탈피하는 그 환상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그 마지막 거의 완성품이 아니었나. 뭐 아날람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실버 라이닝 플레잉북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상징적인 작품인 게 로맨틱 코미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의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그죠. 실장님도 짜증나고 프린세스 뭐 이런 거 뭐 무슨 저 그런 거 다 짜증난다. 어떻게 해야 돼? 미친 여자랑 미친 남자랑 얘네들을 붙여도 얘기가 되나? 라는 뭐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랜만에 그 약간 이제 이 지금은 멸종된 어떤 것을 본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그 노팅힐로 대표되는 이 표현 방식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 그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오는 훈훈함 그러니까 훈훈함이라는 게 깊게 몰입하지 않아도 그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생기는 그 위트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런 한국에서 코미디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의 하나의 전범으로서 그 이제 기능을 했던 그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그 따라잡고자 했던 뭐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한국화됐는가라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좀 재밌는 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 쉬 노래 나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해피엔딩 씬 쫙 나오잖아요. 몽타주가 거기서 그 레드카펫 걸어 올라갈 때 레드카펫에 익숙치 않은 휴 그랜트가 되게 쭉정이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기도 저기 레드카펫 자기 많이 걸어봤을 텐데 그 레드카펫을 처음 걸어보는 일반인인 것 같은 그 쭉정이 연기를 휴 그랜트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거에 참 놀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인과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줄리아 로버츠가 사인 헐리우드 탑스타 줄리아 로버츠의 아우라를 입고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동북아에서
이 정도로 입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당장 2021년에만 이런 걸 제작한다고 했을 때 드라마든 뭐든 넷플릭스에 제작한다 했을 때 이 정도로 아우라를 입고 나올 만한 동부가 여성 스타가 있느냐. 근데 제 지인은 곰곰이 생각하다니 없다. 그래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 진짜 동부가에서 슈퍼스타 아우라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천이 있냐.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가능성 높은 게 한류 스타 중에 누군가일 텐데 또 이 아우라까지 들어갈 그러니까 만한 예를 사람은 들어 잘 없는 많아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뭐 전전 씨도 네. 계시고 많고 일본에 가면 이시아 사토미도 있고 많죠. 중국에도 판빈빈 있고. 근데 다들 얘기하기에 쭉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동부가 대스타의 여배우의 아우라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도인가? 했을 때 다들 그지 그렇게 되니 줄리아 로버츠가 여기서 입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업고 나오는 자신의 아우라에 대비해서는 다들 그러니까 의견은 분분했는데 마지막엔 막 되다가 아 그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는 이제 서로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결과론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영화가 훌륭하게 나왔으니까. 줄리아 로버츠도 별거 아니었다. 그렇죠. 뭐,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은 줄리아 로버츠 그거 이제 나올 당시에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야? 약간 하락세 느낌이 좀 있을 때였어요. 아 그죠 하락세. 네. 아 근데 약간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탑티어를 하고 그 있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를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우라. 보면 누구나 아는 알면서 누구나 저 알고 사람의 이제 지금 한 장 라이징 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그죠. 아이코닉한 인물. 그렇죠. 아이코닉한 인물. 그 후에 에린 브로코비치 그 후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에린 그 전이죠. 전이야. 그 전이에요? 전이에요. 아 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음. 예술 감독님과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식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탑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이전의 히스토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거대한 아우라. 그나마 전지현 씨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특히 짜세가 나오는. 네, 그나마. 서 있을 때 스타로 하면 나 슈퍼스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름다우신 분은 많은데 인스타 팔로우 수를 하면 이제 이번에 오징어 게임 팔로우 수로 하면 뭐 노제? 아이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역사성에 기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한류는 사실 월드와이드하게는 이제 시작이니까 한 그리고 10년쯤 후에는 그게 대부분은 아이돌 쪽이랑 남자 배우들은 좀 있는데 여배우들은 사실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이 아무래도 그 여배우를 소비하는 주간이 훨씬 남배우에서 짧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뭐 차라리 아이돌로 해서 제니나 뭐 이렇게 블랙핑크 이러면은 좀 어떻게든 껴 맞추면 될 제가 것 지금 같기도 하고. 역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 이젠 역사라고 해도 될 아니 이제 아닌가? 하락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어. 이거를 이것저걸 다 겪고 나서가 아. 되게 중요한 건 거죠. 소녀시대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하신 것들을 죄송하다고 해도 잘못이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말 조심해야 아니 돼. 잘해야 맥락에서 돼. 맥락에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이 될 게 아니다. 뭐 무슨 네, 수많은 여배우들이 그게 아니라- 될 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딱 좋다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네. 동부가가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그 켜켜이싼 역사를 가진 뭐 여배우뿐만 아니라 어떤 그 배우 뭐 역사 산물 문화 이런 게 없다라는 그 거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홍콩이 몰락하지 않고 홍콩 영화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지위를 계속 유지했으면 장만옥이죠. 장만옥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장만옥 음. 그 정도. 네. 장만옥은 이제 근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장만옥은 잊혀진 분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젊은 분들에게 장만옥은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인 뭐 늙어서 연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네. 아니라 어쨌든 이 영화의 그 아우라가 생각보다 음. 누구나 상상하기 쉬운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아우라를 업고 나오는 배우를 캐스팅하기가 만만치는 않다. 그렇죠. 이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했던 네, 겁니다. 네. 특히나 타국에서 네, 만약 맞아요. 한국에서 시작한다면 일본 여배우나 중국 여배우라고 칩시다. 누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런 네, 느낌이 살짝 네, 있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네, 이해합니다. 뭐 판빙빙이라니까 어. 뭐 이시아라 사토미라니까라고는 봐주지만 약간 이런 느낌일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약간 그래서 감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상상을 한번 해봤다가 어쨌든 노팅힐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워킹 타이틀표에 대한 그 노팅힐로 대표되는 워킹 타이틀의 어떤 작품 세계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어쨌든 한국에는 이거를 굉장히 사랑했고 네.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네. 생각은. 그리고 이걸 따라가고 싶었는데 재밌었던 건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게 뭐 문화적 물적 토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다가갔다. 2021년이 되어서 보니 우리식으로 소화를 했다. 전혀 네.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아 소화를 했다. 자이든 타이든 한국으로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서 따라해도 결국에는 우리식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우리는 저기 러브 액츄얼리의 그 그리스인가 어디로 왜 그 소설가가 여행 포르투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스 아니었어요 그게? 내 기억은 포르투갈이었는데. 약간 어디 저기 좀 동네 시골에 가서 네, 소설가 네. 소설 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 조금 중간에 여자 그 저기 가정부일 해주는 그분에게 사랑을 느껴서 예. 고백할 때 온 동네 어르신들이 와 막 해주는 그거 있잖아. 그죠. 예. 아까 사실 거기서 그거가 우리나라 러브 액츄얼리에서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었나 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수고해주신 재밌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둥실님, 감사합니다. 자, 박 박사님.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셋 중에 뭘로 돌아와야 되지?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레거시? 근데 사실 얘기할 건 2편 3편이지. 본. 아니 근데 사실 다시 보니까 다르더라고. 1, 2, 3편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기는 한데 표현 양식으로 따지면 2, 3편인 거죠. 그 다시 보니까 또 안 그래. 1편의 양식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니, 잠깐 그건 나중에 어. 가서 얘기해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